이쪽은 카테로, 류의 2살 된 남동생이야. 그들은 비극적인 비행기 사고로 부모님을 잃었어. 오늘은 같은 비행기 사고로 아이들을 잃은 학교의 이사장님을 만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들을 입양하고 싶어 해. 들어가자마자 이사장님이 묻기를 왜 이렇게 늦었니?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그에 대해 카테로는 그녀를 샥이라고 부른다. 류는 입을 다물고 그녀에게 사과한다. 그러자 이사장님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 살려면 학교에서 파트타임 유아 돌보미로 일해야 한다고. 그 후 세이카와가 아이들을 데리고 유아원으로 안내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본다. 세이카와가 말합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아들이 만든 베이비시터 클럽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클럽은 결코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류가 말합니다. 클럽의 첫 번째 회원으로서 베이비시터 클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이카와는 눈물을 닦으며 그의 고귀함에 감동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류에게 행운을 빌고 떠납니다. 류는 어린이집 문을 엽니다. 모든 아이들이 놀기를 멈추고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세이카와에게 달려가 그 뒤에 숨습니다. 아이 중 한 명이 보호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그가 깨어납니다. 류가 새로운 베이비시터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남자가 대답합니다. 2사람에 대해 들었다고요? 류에게 다가가면서 자신을 유제타 요시히토라고 소개합니다. 이 학교의 졸업생이며 그녀의 유일한 돌보미입니다. 아이들이 유제타에게 묻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놀 수 있나요? 유제타가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소개하세요. 그리고 모두 동시에 이름을 외칩니다. 유제타가 그들에게 이름을 소개하기 위해 이름 기차를 만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키린입니다. 두 번째는 타카입니다. 세 번째는 타쿠마이며 그의 쌍둥이 형은 카즈마입니다. 막내는 미도리야. 류는 카테로를 소개하고 그를 내려놓아. 하지만 타카는 그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모두에게 괴물 카테로를 공격하라고 해. 류는 충격을 받고 그들을 멈추며 말해. 내가 너희를 위해 괴물이 될 수 있어. 그들은 모두 그를 공격하며 칼로 찌르고 그의 볼을 잡아당겨. 카테로는 그들이 형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 하지만 매번 밀려나.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류는 그에게 다른 곳에서 놀라고 말하며 나는 괜찮을 거라고 해. 카테로는 책장으로 가서 책을 꺼내.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류를 바라봐. 유제타가 묻는다. 내 형이 돌아오길 원해? 카테로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가 묻는다. 이 책을 읽어줄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류를 바라본다. 유제타는 그가 외롭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쓰다듬으며 말한다. 이 방에서는 내가 부르지 않으면 그가 널 알아차리지 못해. 유제타는 류를 부르고 말한다. 내 교대가 끝났어. 그는 미도리를 류에게 건네주며 묻는다. 너 혼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어? 류가 대답한다. 응, 그럴게. 그가 떠나면서 생각한다. 내가 나에게 부탁했더라면 남았을 텐데. 이제 류는 미도리의 기저귀를 갈고 타카가 그를 공격한다. 키린이 다가와서 물어본다. 배고프니? 음식을 만들었어. 그녀는 미도리를 끌어당기며 말한다. 내가 엄마가 되고 너는 아기가 되어줘. 미도리. 류가 그녀를 멈추며 말한다. 위험할 수 있어? 갑자기 그녀는 쌍둥이가 자신의 음식을 가로질러 달리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카즈마가 넘어져서 오려고 하지만 류가 그를 안아준다. 타쿠마가 그를 토닥이며 말한다. 아프면 날아가라. 그러자 카즈마는 기분이 나아진다. 키리는 망가진 음식을 보고 슬퍼하고 류가 그녀를 격려한다. 미도리가 울기 시작하고 류가 재빨리 그녀를 안아준다. 타카가 다시 그 위에 올라타서 그의 귀를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그는 카테로를 바라보며 괜찮냐고 묻고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타카가 다시 그를 공격하며 주의를 돌리고 카테로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다. 아이들의 엄마들이 도착하고 그들은 엄마들의 품으로 달려간다. 키린의 엄마가 류가 누구인지 묻자 그는 자신을 소개한다. 그 후 엄마들도 자신을 소개한다. 미도리의 엄마는 유카리, 타쿠마와 카즈마의 엄마는 유미, 그리고 키린의 엄마는 이오이다. 류는 모두 만나서 반갑다고 말한다. 여기 내 남동생 카테로가 있다. 카테로가 책을 보고 있는 동안 모두 그에게 인사한다. 이제 그들은 류에게 손을 흔들며 내일 보자고 말한다. 류가 방에 들어오자마자 타카의 형이 나타나서 말한다. 타카,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그는 류를 쳐다보며 묻는다. 너 누구야? 류가 대답한다. 나는 이 학교 3학년 새로 온 도우미야. 타카의 형이 말한다. 나는 히야토야. 너와 같은 학년이고 너는 우리 반의 새로운 전학생이구나. 류가 말한다. 응, 좀 무섭게 생겼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타카가 형에게 말한다. 나는 집에 가지 않을 거야. 히야토가 말한다. 너는 가야 해. 그래서 타카는 아니, 나는 류랑 더 놀고 싶어라고 말한다. 그는 히야토에게 맞고 울기 시작한다. 류가 말한다. 그를 때릴 필요는 없었어. 타카가 히야토의 다리를 치고 그를 못된 놈이라고 부른다. 히야토는 류에게 혼자 외로워 보이니 형을 돌봐달라고 제안한다. 류는 그래 하고 대답한다. 히야토는 타카와 함께 떠난다. 류가 다가와 케이토에게 그 책 읽어줄까? 라고 묻는다. 하지만 케이토는 숨을 헐떡이며 류의 무릎에 쓰러진다.
그는 서둘러 뛰쳐나가 히야토를 따라가며 가장 가까운 병원을 보여달라고 애원한다. 그의 형이 열이 난다. 히야토는 동의하며 타카를 급히 엄마 사무실에 데려다주고 류와 함께 병원으로 달린다. 가는 길에 류는 왜 자기 어린 남동생을 혼자 두었는지 생각한다. 병원에서 카테로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의사는 류에게 열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후 간호사가 그가 깨어나면 카테로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류는 밖으로 나가 부모님에게 알리려 생각하지만 그들이 더 이상 없다는 사실에 전화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는 부모님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울기 시작하고 이제 카테로가 그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때 의장이 그에게 손을 얹고 드디어 울고 있군요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장례식 날 울지 않는 사람은 자신과 류, 카테로뿐이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잃어버린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눈에서 더 많은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이후 류는 병원으로 들어갑니다. 간호사가 울고 있는 카테로를 데리고 나와서 카테로가 일어난 이후로 계속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카테로가 팔을 뻗자 류는 그를 안아주며 더 빨리 부르지 않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카테로가 부모님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날 밤 의장이 그들의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녀가 떠난 후 류는 의장이 맞다고 깨닫고 눈물이 나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의장이 이 허름한 꽃들이 어디서 왔는지 이카와에게 묻습니다. 세이카와는 류와 카테로가 당신을 위해 이 꽃들을 따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꽃들을 버리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다시 가져가며 마음이 바뀌었다고 얼굴을 부립니다. 한편 선생님은 류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더듬거리지만 하야토를 보자 자신감이 생겨 자기소개를 합니다. 타가소에서 타카가 카테로에게 좋아하는 책을 함께 읽고 싶냐고 묻습니다.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아이들은 신나서 미소를 짓습니다. 나중에 류가 파워레인저 책을 읽습니다. 타카가 나는 레드레인저야라고 말하지만 타쿠마도 레드레인저가 되고 싶어하고 그의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린이 나는 핑크레인저야라고 말하고 유제타는 미도리를 안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류는 카테로가 자신의 가슴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깨어납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그를 안고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갑자기 노파가 문을 쾅 열며 그들에게 침대에서 일어나 학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자 류는 깜짝 놀랍니다. 세이카와는 이미 아침과 점심을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노파가 그들을 꾸짖고 있을 때 카테로는 그녀의 머리를 잡고 샥이라고 부릅니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한다. 다시 나를 샥이라고 부르면 같은 머리 스타일로 잘라줄 거라고. 세이카와는 그를 상상하며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 후 그녀는 류에게 학교 교복을 건네며 그가 그녀의 아카데미 학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새 교복을 사는 수고를 할 정도로 신경 썼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녀가 떠날 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타가소에서 가토로가 신발을 벗을 때 유제타는 치프스테이크 해그가 류를 위해 교복을 사줄 거라고 놀란다. 그는 그런 후 가토로에게 말한다. 나는 수업에 가야 해. 점심시간에 돌아올게. 그리고 타가소에 글을 남긴다. 수업으로 걸어가면서 다른 학생들이 쳐다보는 것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낀다. 바로 그때 하야토가 나타나서 말한다. 너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류는 돌아서서 묻는다.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타카가 설명한다. 가토로가 너를 따라가고 싶어 해서 같이 온 거라고. 카테로가 리유를 안고 다른 아이들이 그에게 놀자고 해서 그를 당황하게 한다. 그래서 하야토가 주먹을 쥐고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타카는 울면서 형을 똥머리라고 부르며 격렬한 소녀와 부딪힌다. 그녀는 왜 아이들이 여기 있는지 묻고 학교를 놀이터로 만들었다고 그들을 꾸짖는다. 아이들은 두려움에 울기 시작하고 리유에게 꼭 안긴다. 그는 사과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으로 데려간다. 이 소녀는 아마다로 학교의 우수 학생이지만 그녀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리유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무시하고 떠난다. 그 사이에 그들은 어린이집으로 돌아가고 유제타가 평소처럼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하야토가 그를 때려서 꿈꾸는 듯한 잠에서 깨운다. 리우는 일어난 카테로가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슬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머리를 쓰다듬는다. 이나마다가 나타나서 타카가 입고 간 점심을 전해준다. 그 점심은 학교에서 선생님인 그의 엄마가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보자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나마다가 떠나려 할 때 유제타가 배가 아프다고 외친다. 그는 하야토에게 간호실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고 류와 이나마다에게 자신의 부재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한다. 류는 이나마다에게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너는 수업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확신시킨다. 그녀는 유제타가 준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남겠다고 고집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녀의 존재를 피하듯이 류 뒤에 모여든다. 그 후 이나마다는 자고 있는 미도리를 안아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크게 말한다.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도리를 깨운다. 그녀는 울기 시작하고 류는 위로하려 한다. 타카는 이나마다를 검으로 찌른다. 모든 아이들이 그녀를 공격할 준비를 하며 악당이라고 부른다. 이나마다는 화가 나서 누구를 악당이라고 부르냐고 묻고 아이들을 놀라게 한다. 바로 그때 류는 이나마다가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 아이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강제로 사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힘든 류가 미안하다 느낀다. 류는 미소 지으며 그들이 부담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나마다는 베개로 그를 때리며 그 미소를 그만하라고 한다. 그녀는 인형을 던지며 너 같은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울부짖는다. 공부는 그녀가 잘하는 유일한 것이야. 키리는 이나마다가 눈물을 닦는 동안 무릎에 손을 얹고 있다. 그녀는 울지 말라고 말하고 모든 아이들이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있다. 그녀는 그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은 모두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곧 우리는 그녀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롭게 잠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이후 카테로는 자신의 스웨터에 있는 호랑이를 바라보고 류는 그가 왜 그것을 보고 있는지 묻는다. 키리는 그가 슬픈 이유는 타카가 그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타카는 실제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데 호랑이 티셔츠를 입는 것은 바보 같다고 말했다. 타카는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야토는 그의 머리를 때리고 카테로를 모욕한 것에 대해 그를 꾸짖는다. 타카는 울면서 형, 너는 항상 나에게 이렇게 해. 너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하야토는 그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타카는 더 울며 유제타에게 달려간다. 그는 형을 싫어한다고 소리친다. 하야토는 타카를 안고 집으로 데려간다. 그 후 류는 카테로에게 이번 주말에 함께 동물원에 가자고 제안한다. 다른 아이들도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표현한다. 유제타가 나타나 모두를 데려가겠다고 제안하며 주말에 일하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가기로 한다. 저녁 식사 중 카테로가 먹고 있을 때 류는 의장에게 동물원 여행 허락을 요청한다. 그녀는 동의하지만 어머니들도 여행에 참여함으로 유제타에게는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류는 그녀를 초대하지만 그녀는 그곳이 냄새 나는 곳이라며 거절한다. 여행 당일 세카와는 의장으로부터 류에게 큰 도시락과 돈을 준다. 동물원에서 그는 받은 돈으로 유제타에게 지불하겠다고 제안한다. 유제타는 거절하지만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가지 못한 아버지들에게 팔 계획이다. 하야토가 농구복 차림으로 나타나 타카를 데리고 가는데 연습하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 동물들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먼저 아이들은 코끼리를 보고 놀란다. 유제타는 아이들이 다양한 동물을 신나게 구경하는 모습을 여러 장의 사진에 담는다. 호랑이가 유리 너머로 포효하자 아이들은 겁에 질린다. 모두 유제타와 엄마들에게 달려가 두려움에 떤다. 카테로는 여전히 호랑이 앞에 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류는 그의 얼굴에 완전한 공포를 본다. 그는 카테로를 안아올리며 만약 그들이 야생에 있었다면 카테로가 먼저 먹힐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후 그들은 귀여운 호랑이 새끼들을 본다. 유제타는 점심시간이라고 결정하고 류는 사물함으로 가서 점심을 챙긴다. 그는 카테로를 바라보다가 뭔가를 응시하고 돌아서서 본다. 가족이 함께 동물원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린다. 바로 그때 유제타가 그를 부르며 서두르라고 한다. 어머니들은 세이카와의 놀라운 도시락을 칭찬하며 귀여운 동물 모양의 음식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 점심 후 유제타는 아이들과 토끼의 사진을 찍으며 아버지들이 이 귀여운 사진을 살 것이라고 확신한다. 카테로는 양을 가리키며 의장님처럼 털이 복슬복슬하다고 부른다. 류와 카테로는 유제타가 사진을 찍는 동안 할머니 옆에 서 있다. 그 후 타카는 카테로에게 매를 보여주며 자랑한다. 그의 이름도 매를 의미한다. 류는 타카에게 하야부사라고 불리는 매도 하야토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타카는 하야토가 그의 형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카테로를 데리고 떠난다. 그 후 그들은 장난감 가게를 방문한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집어들고 엄마에게 사달라고 졸른다. 카테로는 헝클어진 할머니처럼 보이는 열쇠고리를 원한다. 류는 그를 데리고 계산하러 가며 타카와 유제타의 돌봄을 맡긴다. 유제타는 타카에게 형을 위해 기념품을 사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타카는 얼굴이 붉어지며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때 그는 형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고 그를 쫓아가는데 유제타가 기념품을 고르는 동안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유제타에게 다가가지만 타카는 없다. 어둑어둑해지자 타카는 형을 쫓아가지만 그 남자가 시계를 확인하더니 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뛰기 시작하지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만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형을 부르며 울기 시작한다. 그때 하야토가 와서 그를 안아준다. 하야토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길을 잃었다고 울면 안 된다고 말한다. 류도 그곳에 도착하고 타카가 괜찮다는 것을 보고 안도한다. 하야토는 타카를 때리고 사과하라고 한다. 나중에 모든 사람이 하루가 끝난 후 작별 인사를 한다. 류는 하야토가 도착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타카가 그가 없어서 정말 외로웠다고 말한다. 하야토는 엄마가 타카를 혼자 두고 간 것 때문에 때렸다고 말한다.
카테로와 타카는 잠들어 있다. 타카는 잠에서 형을 사랑해라고 중얼거린다. 하야토는 바보, 나도 너를 싫어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류는 하야토를 놀리며 너가 차가워 보일지라도 형을 정말 사랑하는 걸 알아라고 말한다. 다음 날 카테로가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놀고 있다. 유제다는 달력을 보고 발렌타인 데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고 손을 내밀지만 아이들은 멍한 표정을 짓고 있다. 카테로는 유제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린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아니야. 너희 엄마가 보낸 발렌타인 선물이 필요해. 아이들은 모두 유제드의 크기만큼 아무것도 없다고 외칩니다. 한편 발렌타인에 대한 소문이 반의 소녀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소심한 소녀 유키에게 누군가를 좋아하냐고 묻자 그녀는 당황하며 긴장한 웃음을 짓습니다. 한 소년이 큐에게 발렌타인 초콜릿을 받은 사람이 있냐고 묻습니다. 류가 부인하자 유키는 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도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한 소녀가 하야토에게 초콜릿을 주지만 그는 싫다고 거절합니다. 소년들은 너 미쳤어. 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줘 라고 외칩니다. 주목받는 인물은 뛰어난 학생 야기이며 소녀들에게 초콜릿을 잔뜩 받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다가 화가 나는데 학교 내에서 선물 주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들은 너 문제 있어. 그냥 고집 부리지 마 라고 반박합니다. 야기 선생님이 개입해서 수업 후에 이 관대한 선물을 받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마다에게 묻습니다. 어제 유아 돌봄이 도와줬었죠. 사실 나도 유아 돌봄이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요. 그것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아마다가 보육원이 새 회원을 환영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격분하며 동아리에게 직접 물어보겠다고 소리치고 걸어나갑니다. 야기 선생님의 친구 네즈는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다가 소녀의 말을 되새기며 자신이 너무 딱딱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눈물 흘리며 어디를 가든 즐거움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자신을 싫어할까 봐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야기는 이제 어린이집으로 가서 베이비시터 클럽에 가입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류는 누군가가 베이비시팅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매우 신이 납니다. 그는 자신과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야기도 자신을 소개하고 키린의 귀여운 양갈래 머리를 칭찬하자 그녀는 행복하게 자랑합니다. 그는 타키에게 너는 형처럼 멋지다고 말하자 타키는 열심히 대답합니다. 네, 저는 멋져요. 그는 미도리의 눈을 칭찬하고 미도리는 기분이 좋습니다. 타쿠마와 카즈마에게는 너희 둘은 정말 좋은 친구 같다고 말합니다. 류는 야기가 아이들과 얼마나 빨리 친해졌는지에 놀랍니다. 도서관에 있는 이나마타는 두 소년이 야기가 항상 아이들을 노려본다고 말하는 것을 엿듣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 어린이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동안 야기는 카테로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의 미소는 리유를 걱정하게 만든다. 야기는 카테로가 둥글고 통통해 보인다고 말하고 그가 만지기 직전에 이나마타가 뛰어들어와 문을 세게 열며 야기에게 멈추라고 한다. 그녀는 바닥에 피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지만 야기가 카테로의 뺨을 찔러서 코피가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음침하기도 하다. 야기의 친구 네즈가 어린이집에 나타나 그를 변태라고 거의 고발한다. 충격을 받은 리유는 야기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야기는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코피가 났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네즈는 내가 너가 먹는 걸 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는 야기를 끌고 가고 야기는 클럽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그는 가끔 아이들의 뺨을 찔러도 되는지 묻는다. 유제타는 미도리의 뺨을 찌르며 찌르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아이들은 초콜릿에 대해 배우고 이제 먹고 싶어 한다. 야기는 그들에게 초콜릿을 주려고 하지만 네즈가 그를 막는다. 아이들은 이나마타에게 초콜릿을 달라고 하지만 그녀는 학교 규칙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그들을 울린다. 하지만 그녀는 내일 초콜릿을 약속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아이들은 기뻐서 뛰기 시작한다. 류와 이나마타는 하루가 끝나면서 함께 집으로 걸어간다. 그는 가게에 들어가라고 그녀에게 기다리라고 말한다. 몇 분 후 그는 돌아오고 카테로가 그녀에게 작은 초콜릿 상자를 건넨다. 류는 캠퍼스 밖에서 초콜릿을 주는 것은 괜찮다고 말한다. 이나마타는 자신이 너무 고지식하다고 대답하고 류는 그 점이 좋다고 말한다. 그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고 이나마타는 얼굴이 빨개진다. 유키는 그들을 몰래 지켜보며 그들이 사귀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야기는 아이들을 위해 초콜릿을 사며 네즈에게 카테로의 뺨이 초콜릿으로 가득 차서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상상된다고 말한다. 밤에 세카와는 자신이 만든 초콜릿을 류와 카테로에게 제공한다. 카테로가 하나를 가지려고 손을 뻗자 세카와가 그를 도와준다. 초콜릿을 받은 후 카테로는 형에게 입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고 류는 그것을 먹고 카테로에게 고마워하며 미소 짓는다. 한편 이나마타는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초콜릿을 고르려고 한다. 다음 날 아침 체육 수업 중에 남자아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다. 류는 하야토에게 어떻게 가만히 있는지 묻는다. 하야토는 자신이 춥다고 인정하고 한 남자아이가 너는 사이보그냐? 라고 댓글을 단다. 그때 유제타가 아이들과 함께 카트를 끌고 나타난다. 그들은 그에게 카트에서 내보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아이들은 즉시 류에게 달려가고
그는 그들의 따뜻함에 위로를 받는다. 류는 유제타에게 카트에 대해 묻고 유제타는 아이들이 산책 중에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마치 동물 같다. 아이들은 말한다. 바보야, 유제타. 우리는 동물이 아니야. 이에 유제타는 그들을 겁주며 말한다. 너희가 이상한 남자에게 납치당하고 어두운 방에 갇히면 어떻게 할래? 아무도 너희의 비명을 듣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통째로 잡아먹힐 거야. 류는 유제타에게 그들을 겁주지 말라고 한다. 그들은 정말로 무서워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과 함께 가지 말라고 경고한다. 다른 소년들은 류가 아이들로 둘러싸여 훨씬 따뜻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게 아이들에게 팔을 뻗는다. 그들은 그들을 쫓아가며 열패기라고 부르고 심지어 서로 싸우기도 해요. 근처에서 수수께끼의 남자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류는 두 학생이 기린을 잡지 못하게 막고 기린은 유제타 뒤에 숨어요. 타카는 형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해요. 한 소년이 무서워서 울고 있는 카즈마를 붙잡아요. 류는 타쿠마가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돌아오라고 불러요. 그가 들어오자 낯선 사람이 그 앞에 서 있어요. 그는 그를 붙잡아요. 류는 카테로를 한 소년에게 넘기고 타쿠마를 구하러 달려가며 낯선 사람에게 그를 놓아달라고 소리쳐요. 하야토는 신발을 벗어 던지며 낯선 사람에게 던져요. 직격이야. 그건 멋진 수작이야. 타쿠마는 낯선 사람이 쓰러지는 걸 보며 신나서 미소 짓고 그를 안아준다. 유제타는 하야토의 정확한 피치를 칭찬하고 류는 타쿠마가 이 사람을 아는지 묻는다. 타쿠마는 기쁘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이자 카즈마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어린이집에서 한 남자가 모든 소란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한다. 류는 그가 왜 수상하게 덤불 속에 숨어 있었는지 묻는다. 유제타는 그가 최근 치약 광고에 나온 배우라고 설명한다. 그는 유명하다. 쿠스케는 누군가 그를 알아볼까봐 소란을 피하고 싶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류와 하야토는 그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아. 그는 움츠러들며 자신의 인기를 과대평가했음을 깨닫는다. 그는 너무 창피하다고 말하며 울면서 이번이 6개월 만에 처음 쉬는 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싶어 했는데 아이들이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까 걱정해서다. 류는 아이들과 보육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제안한다. 그들은 좋아할 거야. 구스케는 기꺼이 머무르겠다고 하고 류는 타쿠마와 카즈마를 부른다. 그는 카즈마를 들어 올려 아버지에게 건네준다. 하지만 카즈마는 울기 시작한다. 구스케는 문을 열며 말한다. 나간다. 류는 그를 멈추며 카즈마는 낯선 사람에게 안기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떠나면 너와 아들들 사이의 간격이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스케는 감동받아 눈물이 흐릅니다. 류는 아이들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타쿠마가 코군, 너는 울보라고 댓글을 달습니다. 이제 쿠스케는 타쿤과 놀고 있지만 카즈마는 그를 돌려달라고 외칩니다. 다음으로 그는 미도리와 함께 없이 데이지를 시도하고 카즈마는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류가 그를 안심시켜도 카즈마는 두려움에 계속 울고 있습니다. 쿠스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카트 끌기를 하며 놀지만 카즈마는 무섭다고 말합니다. 유제타가 속삭인다. 카즈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어. 쿠스케는 구석에서 패배한 듯 앉아있다. 그는 아들들에게 가서 그들의 즐거움을 방해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말한다. 재밌게 놀아. 나는 집에서 기다리게. 그는 떠나기로 결심하고 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쿠스케는 천천히 나가다가 한 학생과 부딪힌다. 그 소녀는 즉시 그를 알아본다. 그리고 그녀의 비명은 다른 소녀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은 배우 주위로 몰려들어 사인과 사진을 요청한다. 바로 그때 쿠스케는 아빠 라는 소리를 듣고 본다. 타쿠마와 카즈마가 류와 히야토에게 들려있다. 그들은 그가 돌아오길 원해요. 와, 아버지 배우가 너무 기뻐서 울기까지 해요. 그는 군중 사이를 헤치며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인지 묻으며 움직이려고 해요.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나타나서 의장님의 사진을 보여줘요. 그녀는 만약 다시 수업에 가지 않으면 1년 유급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여자아이들은 재빨리 그 지역을 빠져나가요. 선생님은 그의 아내이고 사과하며 설명해요. 유제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아이들이 그의 부재를 보상하기 위해 그의 동작을 보여줬다고 말해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유괴범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카즈마는 그를 무서워해요. 그녀는 그가 악역 역할을 아주 멋지게 해냈다고 덧붙인다. 그때 타쿠마와 카즈마가 그와 함께 놀아줄 수 있는지 묻는다. 쿠스케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안아준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함께 매우 행복해 보이고 카테로는 그들의 행복한 가족을 조용히 바라본다. 다음 날 아침은 아름다운 벚꽃이 피어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리우는 졸업한 후 고등학교 첫날을 맞이한다. 그는 베이비시터 모집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해 게시판으로 가지만 이미 다른 동아리의 전단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아이들이 그를 덮쳐 즉시 그를 끌어내린다. 그는 포스터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카테로의 머리에 떨어진다. 카테로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제타는 그냥 카테로의 머리에서 전단지를 읽기만 한다. 그래서 류는 적어도 읽기 전에 벗어 달라고 부탁한다.
유제타는 그럼 다른 동아리들도 돌아보자고 제안한다. 쌍둥이들은 기쁘게 동의한다. 타카는 형의 동아리를 방문하고 싶어하고 키어런도 신이 났다. 복도에서 아이들은 손을 잡고 퍼레이드를 만든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추며 방귀를 뀌는 척한다. 웃기고 카테로는 리듬을 잡지 못해 계속 실패한다. 류는 모두의 관심이 자신들에게 쏠려 있어서 오히려 민망하다. 키어런은 열심히 연극 동아리를 연다. 하지만 그녀는 무서워하고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타쿠마마는 그렇지 않다. 그녀의 엄마가 좀비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클럽을 운영하는 그녀의 엄마가 말한다. 너희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니? 이게 바로 화장의 힘이다. 류가 그녀를 막으며 말한다. 아줌마, 아이들이 모두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떨며 뒤에 숨는다. 그녀는 류와 대화를 시작하고 그때 카테로가 바지를 잡아당기며 아이들이 복도를 따라 도망치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말한다. 죄송해요. 가야 해요. 그리고 무서운 화장을 한 유제다를 부른다. 복도를 달리며 쌍둥이들은 엄마를 만난다. 그들은 그녀의 품에 뛰어들어 포옹한다.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류가 다른 클럽을 탐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때 키어런이 달콤한 향기를 맡고 아이들은 그 방향으로 달려간다. 쌍둥이 엄마도 떠나고 류는 케이토와 함께 아이들을 따라가지만 개미를 발견하고 멈춘다. 그는 가리키고 유제다와 미도리도 함께 보러 온다. 한편 아이들은 요리실을 찾았지만 쿠키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요리부에 있는 이나마타가 말한다. 이 아이들은 베이비시팅 클럽에서 온 아이들이야. 류가 들어오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거 본 사람 있나요? 라고 묻고 아이들은 류와 다시 만난 후 기뻐한다. 이나마타가 그를 꾸짖으며 아이들을 잘 돌보지 않고 뛰어다니게 놔둔다고 한다. 하지만 곧 그녀는 모두를 겁먹게 했다는 걸 깨닫고 목소리를 높인 것에 대해 얼굴이 붉어지며 사과한다. 여자아이 중 한 명이 말한다. 정말 아이들을 걱정하는 게 보여졌어요. 류가 문제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하고 아이들아 가자라고 말한다. 타케는 먼저 달콤한 것을 먹고 싶다며 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류는 그를 다른 아이들과 함께 강제로 데려가야 해. 울고 있는 타케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는 스포츠 클럽에 가자고 말해. 너의 형이 거기서 야구를 해. 그들은 스포츠 클럽을 보러 밖으로 나가고 한 학생이 류가 기본적으로 아기 돌보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해. 타케는 연습 중인 클럽을 열심히 지켜보며 형이 자신을 바라볼 때 신나서 반짝여. 하지만 하야토는 재빨리 시선을 돌려서 타케는 그가 너무 못되게 굴었다고 소리쳐. 하야토가 다가와서 타케를 때리자 타케는 더 크게 울어. 그는 류에게 그들의 팀이 형편없다고 말하고 한 팀원이 돌아오면서 들었어 라고 외쳐. 류는 동료들이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느껴 타케는 개미를 더 발견하지만 형의 관심을 끌려고 할 때 그의 슬픈 얼굴을 보게 돼. 유제타도 알아차리네. 아이들이 류에게 다음에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 류는 베이비시터 클럽 포스터를 붙일 곳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그는 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만 타케는 고개를 저어. 그는 쿨한 척하지만 혼자 가면서 상처받아. 류가 떠난 후 타케는 자신의 그룹에서 도망치기 시작해. 그는 게시판 구석에 포스터를 붙여. 그리고 형이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기분이 안 좋아. 바로 그때 하야토가 타케와 함께 나타나서 류에게 말해. 나도 베이비시터 클럽에 가입하고 싶어. 여기 내 지원서야. 타케는 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그를 모집했어. 하야토는 타케가 내가 우울하다는 걸 알아차리고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류는 자기 동생이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놀라워해. 다른 아이들이 뛰어와. 그들은 쿠키를 가지고 와서 류에게 보여주며 기운 내라고 건네줘. 그는 감동받았어. 클럽 시간이 끝나고 소년들은 자리 잡고 유제타는 그들에게 맞는 앞치마를 만들어줘. 이마나타는 가끔 아이들에게 쿠키를 가져다줘. 하야토는 아이들이 먹으려고 할 때 이가 깨질 수도 있다고 말하고 그녀는 화내며 그럼 먹지 마세요 라고 대답해. 다음날 아침 류는 눈을 뜨고 무거운 기분을 느껴. 가테로는 그의 가슴에 깊이 잠들어 있어. 그가 눈을 비비고 있는 동안 의장이 갑자기 방에 들어와 류에게 침대에 누워있지 말라고 꾸짖는다. 그가 일어나려다 바닥에 넘어진다. 그는 일어나려고 애쓰지만 계속 미끄러진다. 세이카와는 류의 변한 목소리를 축하하지만 의장이 그를 때리며 농담이었다고 사과한다. 그녀는 카테로를 데리고 나가며 그가 감기에 걸리면 문제가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카테로는 문 앞에 서서 울먹인다. 그녀는 그에게 류를 위해 약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고 류는 침대에 누워 쉬고 있다. 그 사이에 카테로는 그녀를 털이 많은 개라고 부른다. 따뜻한 담요를 들고 있는 의장이 묻는다. 너는 담요를 말하는 거니? 아니면 나를 말하는 거니? 그가 다시 말하자 그녀는 담요를 그에게 던지며 따라오라고 한다. 주방에서 그녀는 레몬을 공격적으로 반으로 자르고 카테로는 악마 아줌마라고 중얼거린다. 그녀는 그에게 레몬을 작은 컵에 짜라고 지시하며 류에게 꿀 레몬을 만들어주려고 한다. 그가 기분이 나아질 거야? 카테로는 바닥에 앉아있다. 그는 컵 위에서 레몬을 흔들지만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본다. 의장님이 도와줄까요?
라고 묻지만 그는 거부한다. 결국 그는 컵에 한 방울을 떨어뜨릴 만큼의 힘을 모은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그녀에게 보여주고 그녀는 그에게 더 짜라고 지시하며 카테로는 계속 레몬을 짠다. 그녀는 서랍에서 레몬 주석이를 찾지만 카테로가 스스로 레몬을 짜도록 둔다. 그는 짜기를 마치지만 일어설 때 주스를 쏟아버린다. 의장님은 그에게 레몬의 다른 반쪽을 건네며 다시 시도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쏟아진 주스를 치우면서 카테로가 꽤 단호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나중에 그녀는 죽을 가져오고 이카와에게 류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습니다. 그는 열이 조금 나아졌다고 말하고 노인이 그를 쉬게 하라고 합니다. 그가 문을 닫자 류는 가족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또 다른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카테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류는 카테로를 데려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는 잠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카테로는 살아있고 그는 형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따갑게 한다. 의장이 나타나 그의 손에 레몬이 묻어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카테로가 만든 뜨거운 음료가 담긴 컵을 건넨다. 그가 그것을 마시면서 그는 아기 동생을 빼앗기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카테로는 류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감사하자 미소 짓는다. 의장은 카테로를 들어올리며 그가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카테로는 혼란스러워한다. 가령 한 소녀는 약을 먹고 나면 형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류가 아직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류는 카테로가 자신의 감기에 걸릴까 걱정하며 실망한다. 그 후 그는 의자 아래에 앉아 불만을 표출한다. 세이카와는 아이스크림으로 그를 유인하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그는 정말 화가 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미도리의 엄마는 그녀를 류에게 맡기고 떠나면서 작별 인사를 해요. 류는 카테로에게 제안해요. 다른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책을 읽자고요. 그 전에 그는 미도리를 내려놓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하지만 기저귀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더 많은 물티슈를 가져오기 위해 찬장을 열자 그녀는 문 쪽으로 기어가요. 학생이 문을 열자마자 그는 냄새에 명백히 역겨워해요. 미도리가 그의 바지 다리를 잡아당기자 그는 땅에 넘어져요. 류는 소년이 뭔가 해 라고 외치는 모습을 충격적으로 지켜봐요. 그 후 그들은 앉아서 이야기해요. 그는 냄새에 대해 불평하며 여기가 똥클럽이야 라고 말해요. 카테로는 신데렐라 그림책을 들고 대화하고 있다. 그는 미도리를 똥공장이라고 부르고 카테로는 우주인이라고 부른다. 류는 카테로를 변호하며 그가 미도리라는 소녀를 돌보고 있냐고 묻는데 그는 똥공장이 미도리라는 걸 모른다. 류는 왜 그녀에게 관심이 있냐고 묻고 그는 미래의 딸 얼굴을 보고 싶어서라고 설명한다. 류는 혼란스러워하며 아직 학생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는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이 너보다 선배라고 한다. 이노이 선배라고 불러라. 류는 미도리의 엄마가 이미 결혼했다고 지적하지만 이노이는 미소 지으며 사랑에선 상관없다고 말한다. 류는 당황하지만 이노이는 조소하며 너는 연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한다. 그는 미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일어나 떠난다. 나중에 유제타가 류의 얼굴 앞에서 손을 흔든다. 이누이와의 상호작용 때문에 그는 기절했다. 히리는 그가 눈을 뜨고 자고 있었다고 말한다. 가령 한카테로는 신데렐라를 들고 류가 읽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류는 나중에 읽겠다고 한다. 그는 유제타에게 미도리의 아버지에 대해 묻는다. 유제타는 그가 해외에서 발굴 작업 중이라고 말하며 미도리의 엄마가 과부나 이혼녀가 아님을 확인한다. 류는 충격을 받으며 그녀가 남편을 이누이와 바람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유제타는 류를 놀리며 그가 연상녀를 좋아하는지 묻지만 그는 단호히 부인한다. 교실에서 그는 하야토에게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야토는 솔직하게 말하길 그건 그들의 선택이니 그런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류는 미도리의 어머니와 이누이의 연애 경험이 없다는 말에 생각에 잠겨 있다. 그는 한 번도 사랑에 빠진 적이 없다. 그는 사람들이 유키가 귀엽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녀를 바라본다. 하지만 그녀에게 끌리지 않는다. 류가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눈치챈 그녀는 얼굴이 붉어진다. 복도에서 그는 계속 생각에 잠기다가 아마다가 나타난다. 그는 그녀에게 바람 피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그녀는 바람 피우는 사람은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혹시 좋아했던 적이 있는지 묻고 아마다를 화나게 만든다. 그녀는 아직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한다. 류는 어린이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이 이누이에게 콧물을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본다. 카테로가 신데렐라 책을 읽고 있는 동안 류는 아이들을 불러 티슈로 코를 풀어주라고 한다. 그는 미도리를 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한다. 이누이가 류에게 다가와 말한다. 나는 똥공장이 미도리라는 것을 알았어.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물어버린다. 아이들도 그를 약하다고 부른다. 류는 남편과 아이가 있는 사람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누이는 남편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고 답하며 그가 멀리 있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니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한다. 미도리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를 데리러 온다.
완전히 얼굴이 빨개진 이누이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습니다. 아이들이 그를 문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미도리가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미도리를 안고 쓰다듬으며 아빠가 곧 집에 온다고 안심시킵니다. 이누이는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녀의 먼 남편에 대해 묻고 그녀는 그가 터키에서 발굴을 마치고 돌아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누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묻고 이누이는 잊어버렸다고 얼굴을 부립니다. 그는 미도리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녀가 남편과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녀는 그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누이는 아이들이 장난감 칼로 그를 공격하자 구석에서 시무룩해집니다. 그는 유제타에게 그녀의 남편 상황을 알고 있었다고 화를 내며 맞섭니다. 유제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장난을 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누이는 얼굴을 가리며 부끄러워하며 자신이 바보처럼 보였다고 말한다. 이누이는 이를 부인하며 그녀 앞에서 정말 멋져 보였다고 말한다. 이누이는 순서를 헷갈렸던 것 같다고 농담한다. 먼저 사랑과 결혼이 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온다. 이누이는 신데렐라 책을 여전히 들고 있는 키타로를 바라본다. 그에게 사과하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 후 그는 미도리와 그녀의 엄마가 아빠와 행복하게 재회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다음 날 상황이 어두워졌다. 루드래곤 킹이 악마 여왕 미도리를 위해 지구를 정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레인저스 5가 여기 있습니다. 타카는 빨간색이다. 키타로는 블루 레인저야. 쌍둥이는 둘 다 옐로우야. 키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 타카는 이걸 안 좋게 받아들여. 키리는 더 이상 바보 같은 게임을 하고 싶지 않고 공부하고 싶어해. 모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류는 그녀가 이렇게 빨리 이나마타로 변해가는 것에 호러파이트해. 하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그녀는 마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싶어 하니까. 타카는 분명히 주동자였지만 하야토가 남자는 마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이걸 받아들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자동으로 배제되면서 갈등이 발생해. 타카와 키리는 영웅과 마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인다. 류는 하야토가 둘 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꿈을 계속 갖게 하려 한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키타로는 중재하려 하지만 그 노력에 밀쳐진다. 류는 충격을 받는다.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한다. 타카는 다음 날 증거를 가지고 돌아온다. 빨간 레인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그는 진짜 레인저가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 후 키린을 가리키며 마녀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비난한다. 키린은 마녀의 책을 등에 숨기고 소리친다. 증거가 있어. 나라 보여줄게. 밖에서 결의에 찬 표정으로 빗자루 타기를 시도한다. 유제타가 말한다. 안 될 것 같아. 타카가 말한다. 마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가서 놀자. 키린이 말한다. 나는 날아오르기 전에는 가지 않을 거야. 류는 걱정한다. 유제타가 말한다. 수업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키리는 결국 포기할 것이다. 류는 이 문제를 하야토에게 말한다. 그는 마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만 말하라고 말한다. 류는 아이들의 꿈을 깨는 건 옳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이나마타가 나타나 화장실 길을 막았다고 꾸짖는다. 그리고 말한다. 비켜라. 류는 가세요라고 사과하며 말한다. 그녀는 아이들의 꿈을 깨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라고 묻는다. 무슨 일이 잘못된 건가요? 하야토는 우리 대화에 끼고 싶어요. 라고 묻는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아니오라고 말하고 떠난다. 류는 그녀를 멈추며 당신의 의견이 필요해요라고 말한다. 헤브가 그녀에게 키린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말한다. 도와줄 수 있어? 점심시간에 만나자. 나중에 그녀는 마녀의 증거가 담긴 책들을 가져온다. 류가 말한다. 무서워. 우리는 이 무서운 역사를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없어. 그녀는 이를 깨닫고 사과하며 떠나면서 문을 세게 닫는다. 유키는 이나마타와 류의 관계가 정말 어떤지 궁금해한다. 류는 이나마타가 좀 이상하지만 진심으로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그의 생각은 마녀를 떠올리게 하는 의장에게로 향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녀인 척하라고 상상하지만 그녀는 공부하라고 꾸짖는다. 그동안 유제다는 기린에게 다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다. 하지만 그녀는 방해하지 마. 곧 날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 유제다는 그녀가 아무것도 뛰어내리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카테로는 바지를 잡아당기며 기린이 쓴 마녀에 관한 책을 유제다에게 보여주고 그녀는 그 책을 읽어주기로 한다. 쌍둥이들도 달려와서 듣기 시작한다. 기린은 위를 올려다보며 뛰어내릴 수 있는 난간을 본다. 류는 기린을 응원하며 아이들에게 보여줄 마술책들을 들고 유치원 쪽으로 걸어간다. 그는 기린이 난간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보고 책들을 떨어뜨린다. 그는 간신히 그녀의 추락을 막는다. 그녀는 흐느끼며 꿈이 부서졌다고 말합니다. 류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애쓰며 하야토가 말한 대로 마녀는 이야기책에만 존재한다고 진실을 말했어야 했다고 반성합니다. 그때 의장이 나타나 왜 울고 있는지 묻습니다. 키리는 스니프하며 자신이 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의장은 당연히 날 수 없다고 말하며 100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키리는 그녀가 빗자루를 타고 날 수 있는지 묻자 눈이 커집니다.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건 당신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말에 놀라며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안에서는 타카가 키린에게 그들도 마녀놀이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키린과 아이들은 웃으며 류가 잠시 믿었다고 인정합니다. 의장은 정말 마녀였어. 다음 장면에서는 네즈와 그의 형제들이 집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 갑자기 그의 형인 키치아이가 아버지에게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고 떠나겠다고 말해. 그리고 그는 달아나버려. 그동안 류는 빨래를 걷고 있고 가테로는 개미 무리를 응시하고 있어. 그는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하지만 갑자기 멈춰서 어떤 곳에 서 있어. 가테로가 돌아와서 류의 바지를 잡아당겨. 그는 계속해서 걷는 동안 바지를 잡아당기고 있어. 류는 계속 잡아당기면 넘어질 것 같아라고 말해. 그가 멈추자 류는 덤불에 갇힌 키치아이를 발견해.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를 네즈라고 부르는데 그가 네즈와 닮았기 때문이다. 카테로는 그를 쥐라고 부른다. 키차이는 덤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류는 그를 도와주기 위해 손을 내민다. 하지만 그 작은 녀석은 나는 내 도움이 필요 없어 이라고 하며 그를 밀친다. 이 행동은 카테로의 세계관을 흔든다. 류는 그를 토닥이며 나는 다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 키차이는 덤불에 갇혀있다. 류는 그에게 네즈의 형제인지 물어보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키차이에게 너의 형과 나는 같은 학교에 다녀라고 말한다. 그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만 키차이는 침묵을 지킨다. 류는 빨래를 다시 시작하며 그가 이야기하고 싶으면 말하라고 한다. 그는 그냥 그를 부르면 돼. 그는 카테로에게 키차이와 함께 기다리라고 지시한다. 류는 네즈에게 전화하려고 하지만 번호를 모른다는 걸 깨닫는다. 카테로는 키차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포에 질려서 도망치라고 말한다. 손이 다가오는 걸 우리가 본다. 그들은 요가다. 그는 카테로에게 손을 뻗으며 볼을 꼬집는다. 류와 이나마타가 덤불 속에서 나타나고 야기에게 코피가 흐른다. 이나마타는 화난 표정으로 야기에게 경고한다. 만약 카테로를 만지는 걸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는 그녀를 놀리며 너도 짓누르고 싶다면 차례를 기다리라고 하며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든다. 카테로는 야기의 코를 닦는 동안 숨고 있다. 류가 야기한테 전화했는데 번호밖에 없어서 불렀다라고 말하자 이마나타가 여기 있는 걸 보고 놀란다. 야기가 내지는 일이 있어서 대신 왔다라고 말했고 이마나타가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그녀도 함께 오라고 했다. 알고 보니 네즈 가족은 꽤 가난했고 아이들이 8명이나 된다. 네즈의 형은 열심히 일해서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학교에서도 뛰어난 네즈를 열렬히 칭찬한다. 그들은 모두 그 사실에 감탄한다. 야기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너 정말 귀엽다고 말하고 동시에 내버려 둬라고 소리친다. 이마나타는 인내심을 잃고 기차이를 꾸짖기 시작한다. 넌 정말 버릇없는 아이구나. 열심히 일하는 형과 달리 너는 집을 뛰쳐나가서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킨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돈이 많았으면 비디오 게임도 할 수 있는데라고 말한다. 이나마타는 그가 비디오 게임 때문에 집을 나갔냐고 묻지만 리우는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츠키치가 나타나 아이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츠키치는 야기를 바라보며 이 변태도 여기 있다고 말하고 내 동생에게 뭘 했냐고 묻는다. 야기는 기차이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고 말하고 기차이는 너희 자식, 다시는 만지지 마라고 대답한다. 그때 츠키치는 게임은 어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기차이에게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는 반에서 유일하게 게임이 없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게임을 사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기차이는 계속 울면서 가족을 사랑하지만 가난한 것이 싫다고 말한다. 야기는 초등학교 시절 비슷한 상황을 회상하며 네즈에게 게임을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네즈는 거절하고 원하면 자신만의 비디오 게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야기는 누군가가 멋지다고 생각한 것이 처음이었다. 키차이는 형이 정말 멋지다고 동의하며 형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는 리우에게 자신을 끌어내라고 요청하고 둘 다 땅에 넘어집니다. 리우는 괜찮냐고 물으며 그를 토닥이고 작은 카테로도 그를 토닥입니다. 야기는 츠키치를 끌어내고 놀려고 하지만 차여버립니다. 두 형제는 이나마타에게 네즈처럼 잘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종이 울립니다. 네즈가 형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러 왔습니다. 리우에게 이나마타의 과자 상자를 건넵니다. 리우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이나마타는 왜 그가 자신에게 주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키차이는 형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형은 그들이 뭔가를 배웠으니 용서해줍니다. 네즈는 키차이에게 그가 원하던 게임을 주고 츠키치는 네즈가 만들었냐고 묻자 네즈가 야기를 노려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지 않았다고 말한 후 게임을 저렴하게 팔았던 동료를 위해 몇 번의 근무를 대신하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 바보 야기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그의 다리를 차버립니다. 속삭이며 내가 아까 한 말의 절반은 허세였어. 그는 키차이에게 게임을 츠키치와 나누라고 말하며 친구들과 재밌게 놀라고 쓰다듬어 줍니다. 류는 오늘 도움을 준 이나마타에게 감사하며
그녀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다음 날 유재타는 아이들과 놀면서 류와 이야기합니다. 류는 점심시간에 화학 과제를 끝내야 해서 오늘 점심에 여기 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는 카테로를 쓰다듬고 수업으로 떠납니다. 쉬는 시간에 유재타가 점심 먹자고 말하지만 류가 도시락을 가져오는 걸 잊었다는 걸 알아챈다. 그는 내가 오지 않으면 내가 그의 점심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카테로는 그의 바지를 잡아당기며 손을 내민다. 그는 형의 점심을 그에게 가져다 줄까 묻는다.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가고 싶어 한다. 유재타는 먼저 점심을 먹으라고 말하고 아이들은 신나게 먹기 시작한다. 모두가 먹느라 바쁜 가운데 유재타는 카테로에게 점심을 건네며 배달하라고 한다. 그는 태그를 붙여서 길을 잃으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재타가 손을 흔들며 어린이집을 천천히 떠난다. 하지만 그는 카테로가 혼자 가는 것이 걱정된다. 그는 밖에서 이누이누이를 보고 주먹을 쥐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미도리가 흉내낸다. 갑자기 그의 앞에 사진이 나타난다. 그는 얼굴이 붉어진다. 미도리의 엄마다. 그는 사진을 잡고 이게 미끼라는 것을 깨닫는다. 아이들이 그를 바보라고 부른다. 한편 카테로가 복도를 걸어가자 여러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며 속삭인다. 이 작은 아이는 누구지? 두 여자아이가 선생님에게 가서 보고하려 하지만 한 남자아이가 그들을 막으며 말한다. 봐, 그는 첫 심부름 중이야. 그때 카테로는 많은 시선이 쏠린 것을 느끼고 멈춘다. 학생들이 그를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거절하며 말한다. 내가 혼자 갈게. 학생들은 그의 결단력을 칭찬하며 떠나기 전에 행운을 빈다. 카테로를 지켜보던 이누이는 학생들이 도와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고 어떻게 심부름을 하는 아이를 돌보게 되었는지 궁금해한다. 유재타가 사진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는 카테로가 작은 다리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본다. 한편 리우는 점심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야토에게 말한다. 하야토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유키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리우에게 자신의 점심을 건넨다. 그는 다이어트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지만 그의 반 친구들은 느낀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나서서 그에게 점심을 나누어주며 싹트기 시작한 로맨틱한 순간을 망쳐버린다. 하야토는 비꼬듯이 배려하는 반 친구들이 있어 좋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평화롭게 잠을 잔다. 유재타는 리우에게 카테로가 온다고 전하고 싶지만 리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화가 꺼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러고 나서 누워서 잠을 잔다. 한편 이누이는 천천히 계단의 절반을 오르는 카테로를 지켜보고 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한 아이가 그의 얼굴을 차서 도시락이 날아간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 같고 쏟아질 순간 종이봉투를 쓴 이누이가 그것을 잡는다. 그는 도시락을 다시 놓고 카테로에게 건넨다. 그가 떠나려 할 때 카테로가 그를 멈추며 고맙다고 말한다. 이누이는 얼굴이 붉어지고 카테로는 다시 자신의 일을 계속한다. 이누이는 남기로 결심하고 그와 함께 계단을 올라간다. 카테로가 계단을 오를 때 다른 학생들을 옆으로 안내한다. 류는 과제를 마친다. 마침내 카테로가 도착하고 도시락을 가슴에 꼭 쥐고 있다. 류는 그를 보고 놀라서 다가가며 혼자서 이 점심을 사온 거냐고 묻는다. 카테로는 고개를 끄덕인다. 한 소년이 말한다. 류는 이미 다 먹었으니까 더 못 먹겠다고. 하야토는 카테로가 듣기 전에 빵을 입에 넣는다. 류는 거짓말로 말한다. 고마워 카테로. 정말 배가 고팠어. 그를 안으며 말한다. 같이 먹자. 이 희생의 소년들은 매우 감동한다. 유키의 친구가 말한다. 너의 진짜 라이벌은 남동생이고 유키는 얼굴이 빨개진다. 류는 도시락을 열고 내용물이 엉망인 것을 본다. 그는 카테로에게 밥을 조금 주고 함께 점심을 먹는다. 카테로가 첫 번째 심부름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을 축하합니다. 이누이는 형의 사랑을 보며 감동합니다. 시카와가 손수건을 건네자 이누이는 갑자기 나타난 것에 놀랍니다. 다음 날 여자아이들이 유키에게 류의 어떤 점이 좋냐고 묻습니다. 유키는 얼굴이 빨개지며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가 들을지도 몰라요. 반의 다른 남자아이들은 질투하며 듣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여기 없어요. 유키는 드디어 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그가 매우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친절하고 잘생겼어요. 유키는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한 소녀는 그가 그녀의 지우개를 떨어뜨렸을 때 죽는 모습을 기억한다. 그러더니 한 소녀가 하야토도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다른 소녀도 동의하며 신나서 그가 멋지다고 한다. 세 번째 소녀는 하지만 조금 무섭다고 덧붙인다. 또 다른 소녀는 그게 바로 그가 멋진 이유라고 주장한다. 그는 류를 돌보는 것도 도와주니까 은근히 친절하다고 한다. 유키는 류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깨닫고 절망한다. 하지만 소녀들은 그녀에게 경쟁자가 되려는 의도가 없다고 확신시킨다. 유키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한다. 나 때문에 뒤처질 필요 없다고. 그러자 소녀들은 그의 남동생이 너의 주요 경쟁자라고 말한다. 너와 사귀더라도 그는 절대 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한 소녀가 말하길. 그는 이나마타와 친한데 그녀를 좋아하는 걸까?
그때 이나마타가 그곳을 지나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말하길, 아니, 이나마타는 비연애적이고 항상 공부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그때 그들은 그들을 노려보는 이나마타를 보았다. 류도 나타나고 그녀는 너무 당황해서 소문을 퍼뜨리고 싶으면 문을 닫으라고 화를 낸다. 그녀는 그 후에 떠나고 남자들은 그녀가 무섭다고 말하며 류는 충격을 받는다. 그는 그제서야 아직 앞치마를 벗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헤야토가 그를 멍하니 있다고 부르며 내 엉덩이에 스티커가 붙어있다고 지적한다. 헤야토는 놀라며 류는 아이들이 스티커를 붙일 때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류는 얼굴이 빨개지며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냐고 묻는다. 소녀는 그가 귀엽다고 말하고 남자들은 소녀들의 순위 시스템에 혼란스러워한다. 한편 아이들은 잠든 유제타에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이남타는 아이들에게 소리친 것을 후회하며 그들이 말한 대로 자신이 비연애적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녀가 당황했기 때문이다. 류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들을 방문할 수 없고 류가 자신을 칭찬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발렌타인데이에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빨개진다. 갑자기 누군가 너 얼굴이 빨개라고 말한다. 그녀는 돌아서며 본능적으로 부인한다. 히어로는 꾸중을 듣고 울기 시작하고 이나마타가 정신을 차리자 그녀에게 여기서 뭐 하고 있어? 라고 묻고 왜 아이들이 복도를 떠돌게 보내졌는지 생각한다. 히어로는 길 잃은 게 아니야. 유제타에게 쪽지를 남겼어. 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키어런의 쪽지를 이해하려 애쓰고 타카는 급히 카테루를 찾고 있다. 히어로는 우리가 너희와 놀러 왔다고 설명한다. 이나마타는 칭찬할 만하지만 여긴 놀기 좋은 곳이 아니야. 돌아가 라고 말한다. 히어로는 눈물이 글썽이며 우리와 놀러 오지 않아서 싫어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 이나마타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못 와 라고 부인하며 얼굴이 빨개지지만 곧 말을 멈춘다. 히어로는 그녀가 유제타를 말하는 건지 하야토를 말하는 건지 묻는다. 히어로는 이나마타가 류를 싫어하는지 궁금해하며 걱정하고 이는 카테루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녀는 이 말을 부인하고 히어로는 그녀가 류를 좋아하는지 묻자 그녀도 그것을 부인한다. 그녀는 이나마타가 류를 싫어한다고 결론 지으며 슬퍼하는 카테루를 격려하며 말한다. 나는 그녀에게 류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달리며 이나마타에게 따라오라고 부탁한다. 이나마타는 류의 교실 근처 아이들 옆에 어색하게 쪼그리고 앉는다. 히어로는 카테루에게 류의 가장 좋은 점을 보여주라고 말한다. 카테루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는 교실 문을 열고 모두의 시선을 끈다. 그는 큐에게 다가가 팔을 내민다. 류는 그를 들어 올리고 소녀들은 이 모습에 감동받는다. 그는 왜 여기 왔냐고 묻는다. 한편 히어로는 이나마타에게 류가 매우 배려심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나마타는 그가 친절하다고 동의하지만 과잉 보호라고 언급한다. 히어로는 말한다. 내가 엄격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알겠어. 그냥 나에게 맡겨. 그녀는 뛰어들어가서 류에게 말한다. 날 때리거나 아니면 나쁜 여자 될 거야. 하지만 하야토는 즉시 그녀를 때린다. 그녀는 류의 품에서 울며 하야토가 자신을 때린 것에 충격을 받는다. 류는 그녀를 위로하며 하야토에게 때리기 전에 그녀의 말을 들어보라고 한다. 하야토는 반박한다. 나는 들었어. 그래서 때린 거야. 그녀는 류에게 말한다. 그걸 하려면 너도 그렇게 해야 해. 그래서 이나마타가 그와 화해할 거야. 이나마타가 들어오며 말한다. 충분해. 전부 오해야. 나는 류를 싫어하지 않아. 류. 히어런이 묻는다. 그러니까 너 그 사람 좋아해.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소리치고 화난 표정으로 떠난다. 류가 이나마타를 부른다. 그는 키어런을 하야토에게 넘기고 그녀를 쫓아간다. 유키는 충격에 휩싸여 지켜본다. 그는 이나마타의 손목을 잡으며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한다. 너 치마에 스티커가 있어? 멧돼지 스티커인데. 류가 말한다. 아이들이 나한테도 붙였었어. 정말 민망했어. 히어로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내가 그녀한테 그 스티커를 붙였어. 그리고 그의 반 친구들은 류가 완전 멍청이인지 궁금해한다. 이나마타는 류를 좋아하냐는 키어런의 질문을 떠올리며 자리를 떠난다. 그녀는 만약 둘 중 하나라면 분명히 그를 싫어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얼굴이 빨개졌다. 키어런은 류에게 나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 그러자 유제타가 묻는다. 나에 대해서는? 그녀는 대답한다. 넌 나쁜 사람이야. 다음 날 아침 카테로가 형의 청소를 도와주고 있을 때 구스케가 타쿠마와 함께 어린이집에 도착한다. 타쿠마는 구스케의 안경을 가져가고 류는 카즈마에 대해 묻는다. 타쿠마는 카즈마가 감기에 걸렸다고 설명한다. 집에 돌아오니 카즈마는 침대에 누워 타쿠마를 부르고 있다. 엄마가 위로하며 쉬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먼저 약을 먹어야 해. 달콤하고 금방 나아질 거야. 카즈마는 망설이며 약을 먹고 엄마는 박수를 쳐준다. 류가 쿠스케에게 말한다. 오늘은 타쿠마와 카즈마가 외로울지도 몰라. 하지만 타쿠마는 밝게 웃으며 선글라스를 쓰는 케이토를 가리킨다. 쿠스케는 울기 시작하며 타쿠마가 외로움을 감추기 위해 미소를 짓고 있다고 말한다. 류는 혹시 자신의 상상인지 궁금해한다. 타쿠마는 괜찮아 보여. 외롭지 않은 것 같아. 유제타가 나타나서 타쿠마는 잘 지내고 있다고 백엔 내기를 한다.
그는 타쿠마에게 가즈마 없이는 외로운지 묻는다. 그는 조금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고 가즈마는 집에서 조금 무서워하고 있다. 타쿠마는 모두에게 엄마와 약속해서 즐겁게 보내고 있어서 가즈마가 곧 나을 거라고 말한다. 구스케는 자신의 아이가 얼마나 용감한지 감동받는다. 유제타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100엔을 달라고 한다. 그 대신 500엔을 지불 카드로 준다. 탐욕스러운 유제타는 사인을 받아서 민트에 팔 생각이다. 구스케는 사인에 감동받아 주고 싶어하고 가즈마도 하나 달라고 하며 타쿠마는 기쁘게 카테로의 얼굴에 그림을 그린다. 구스케는 나중에 타쿠마가 가즈마 없이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타쿠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무릎을 꿇지만 바로 그때 하야토가 타카와 함께 들어온다. 타쿠마는 산만해져서 가레토를 잡으며 하야토에게 달려간다. 구스케는 타쿠마가 하야토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류는 그를 불러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하고 아이들은 그에게 손을 흔들고 유제타는 그를 수상하다고 말한다. 그 후 타쿠마가 가레토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본 타카는 화가 나서 가레토를 다른 쪽으로 끌어당긴다. 둘은 모두 가레토를 잡아당기기 시작한다. 류는 멈추라고 말하며 이것은 줄다리기가 아니라고 하고 하야토는 타카를 때리며 크게 울부짖는다. 나는 가레토의 가장 친한 친구야. 히어로는 카즈마가 어디 있냐고 묻고 류는 그가 집에서 감기 때문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타카는 타쿠마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한다. 그 감기 이겨낼 거야? 타쿠마는 기쁘게 나도 그럴게라고 말하고 다른 아이들도 함께한다. 그들은 유제타에게 달려가 공격한다. 유제타가 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류는 수업 때문에 가야 한다고 사과한다. 유제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아이들은 그를 약하다고 부른다. 수업으로 가는 길에 류는 타쿠마가 지금은 밝아 보이지만 괜찮을지 걱정한다. 하야토는 카즈마가 감기에 걸려 있고 형이 함께하지 않아서 힘들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류는 카즈마가 아마 울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며 동의하고 타쿠마를 부른다. 그는 쌍둥이의 다른 성격을 떠올리며 카즈마는 항상 눈물이 고이고 타쿠마는 항상 밝다고 생각한다. 류는 수업 중에 쌍둥이를 생각하며 절대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중얼거리며 유키는 그가 누구와 떨어지고 싶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낮잠을 자고 있는 동안 타쿠마는 깨어난다. 그는 옆을 살펴보며 타카의 양말을 잡아당긴다. 타쿠마가 타카의 양말을 들고 있을 때 카즈마를 떠올린다. 그의 눈이 커지며 카즈마를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본다. 타카의 발이 실수로 카테로를 차서 그를 깨운다. 그는 일어나서 타쿠마가 어린이집을 나가는 것을 본다. 류는 타쿠마가 걱정되어 어린이집으로 달려간다. 그는 갑자기 카테로를 보고 넘어져서 쓰러진다. 카테로는 그에게 달려와서 안긴다. 그런 다음 타쿠마가 간 방향을 가리킨다. 학교 정문에서 두 소녀가 타쿠마와 고양이를 보고 그들을 부른다. 류가 다가가서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묻는다. 타쿠마는 그에게 카즈마가 나아졌냐고 묻는다. 류는 모르겠지만 이전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라고 대답한다. 타쿠마는 슬픈 표정으로 아래를 바라본다. 카테로는 유미와 카즈마가 도착하는 것을 보며 카즈마의 열이 내렸다고 말하고 그래서 타쿠마를 데리러 왔다고 전한다. 카즈마는 타쿠마에게 손을 내밀며 울고 타쿠마는 뒤로 넘어지며 울기 시작한다. 카즈마는 더 많이 울고 그들의 엄마는 타쿠마를 위로하며 용감하다고 칭찬하고 카즈마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더 나아졌다고 언급한다. 유제타는 아이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서 함께한다. 그는 이 장면이 평소와 반대라고 언급한다. 타쿠마는 울고 카즈마는 웃고 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있는 쌍둥이에게 손을 흔든다. 류는 쌍둥이가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믿는다. 이후 쿠스크가 타쿠마를 데리러 급히 달려가지만 유제타는 그가 이미 떠났다고 말한다. 다음 날 류는 자신의 사물함에서 편지를 발견한다. 유자카와가 나타나서 사랑 편지냐고 묻고 소란을 피운다. 유키의 친구가 멀리서 지켜보며 유키에게 그 편지를 놓았냐고 묻지만 유키는 부인한다. 하야토가 편지를 확인하려고 가져가지만 류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시 가져가며 내가 직접 확인할게. 편지를 읽으려는 순간 이나마타가 끼어들어 길을 막지 말라고 한다. 그는 편지를 뒤로 숨기고 사과한다. 유자카와가 편지를 닦는다. 극적인 연출로 그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읽기 시작한다. 그것은 고양이가 레이저 포인터를 쫓는 것보다 류를 더 사랑하는 소녀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유키와 이나마타는 이에 놀란다. 편지에는 소녀가 학교 건물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적혀있다. 류는 얼굴이 빨개지며 첫사랑의 편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편지를 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가 떠나자 하야토는 그가 실내화를 신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 모든 소동 중에 갈아입는 것을 잊었다고 한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류의 빨간 얼굴을 보고 그가 얼굴이 다 빨개졌다고 말한다. 유제타는 그에게 감기에 걸렸냐고 묻지만 류는 내가 여기까지 뛰어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아기 동생이 그를 위해 담요를 가져와 그의 무릎에 올려놓는다. 그는 류를 토닥이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나는 감기에 안 걸렸어. 하루 종일 류는 고백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고 미도리의 기저귀를 갈다가 베이비 파우더를 떨어뜨린다.
그는 그림책을 거꾸로 들고 있고 키린이 그에게 상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하야토는 또다시 신발을 갈아 신는 것을 잊었다고 그에게 상기시킨다. 저녁 식사 시간에 세카와는 붉은 쌀이 담긴 그릇을 들고 류에게 축하한다고 말한다. 커다란 쌀통을 보고 의장은 축하할 만한 이유가 있냐고 묻는다. 세카와는 류가 첫사랑 편지를 받았다고 설명하는데 이로 인해 그가 당황하며 급히 부인하자 의장은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맛있어 보이는 붉은 쌀을 칭찬하며 주제를 바꾼다. 카테로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고 나중에 이야기책을 고르는 동안에도 류는 여전히 사랑 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카테로는 책을 내밀지만 류가 얼굴이 붉고 멀리 있는 것 같다는 것을 눈치챈다. 갑자기 류는 카테로에게 책을 골랐냐고 묻는다. 그는 책을 숨기고 고개를 저으며 부인한다. 그는 다가가 팔을 뻗으며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로 잠자리에 들고 싶어 한다. 류는 그를 침대에 눕히고 천천히 눈을 감는다. 다음 날 아침, 류는 고백에 대해 생각하며 학교로 가고 있다. 카테로는 형을 바라보고 오렌지 나무를 본다. 그는 멍해진 류의 손을 놓고 달려간다. 동시에 이나마타는 학교로 가는 길에 류를 염탐할 계획은 없다고 부정하며 공부하기 위해 일찍 나왔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 류도 비슷한 상황이다. 그는 고백한 여자에게 류가 뭐라고 할지 알아보기 위해 일찍 나왔다. 그들은 서로 마주치고 많은 말을 하기 전에 류가 갑자기 이나마타의 손을 잡는다. 그는 그녀를 따라잡으려고 뛰어왔기 때문에 숨이 차다. 그는 카테로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다. 그는 멍해져서 그를 놓쳤다. 이나마타는 그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는 그를 찾기 위해 거리를 달려간다. 이나마타가 그를 부르며 카테로를 찾는데 도와줄게 라고 말한다. 유키도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한다. 그들이 카테로를 찾지 못하자 리우는 당황한다. 그때 하야토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그는 돌아서서 하야토의 발치에 오렌지를 들고 있는 카테로를 본다. 하야토는 카테로가 누군가의 마당에 들어가 오렌지를 따왔다고 말한다. 카테로는 과일을 내밀며 이를 레몬이라고 부르고 리우의 감기에 대한 약이라고 말한다. 그는 아기 동생이 아플 때 레몬 주스를 만들어 주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카테로가 그의 얼굴이 붉어지자 그를 아프다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아기 동생이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친다. 그는 무릎을 꿇고 카테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후 류는 편지를 쓴 소녀에게 사과하며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녀는 슬프게 그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떠난다. 대화 내용을 엿들은 하야토는 그가 관심이 있어 보였는데 왜 그녀를 거절했는지 묻는다. 그는 지금 카테로가 그의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어린이집에서 유재타는 카테로에게 그것이 오렌지라고 고치지만 카테로는 아니라고 그것은 레몬이라고 말한다. 류를 엿보고 있는 유키와 이나마타는 그가 제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에 안도한다. 그때 유키는 이나마타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묻고 마리아짱이라고 부른다. 이나마타는 얼굴이 붉어지며 내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부끄럽다고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 세이카와는 울리는 전화에 응답하지만 상대방은 단지 헐떡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하야토는 타카를 때리며 지체하지 말고 이름을 말하라고 한다. 타카는 전화에 류가 아닌 것에 화가 나서 하야토에게 류와 카테로에게 물어봐 달라고 부탁한다. 그는 전화를 받아 류에게 물어본다. 류는 카테로를 안고 전화를 받는다. 타카는 절박하게 형을 부른다. 하야토는 그를 무시하고 류에게 여유 시간이 있는지 물어보며 류는 그렇다고 답한다. 류는 카테로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 하는지 확인한다. 타카는 신나서 전화를 받고 그의 긴장감이 드러나며 이걸이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그는 카테로에게 여름 축제에 함께 가자고 큰 소리로 초대한다. 그들은 카테로가 실수로 전화에 머리를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 류는 의장에게 축제에 참석할 허락을 요청하고 그녀는 상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허락해준다. 세이카와는 축제를 위해 유타카를 선물합니다. 축제에서 유타카를 입은 타카는 활기차게 장난감 검을 흔들며 류와 카테로를 기다립니다. 하야토는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검을 흔드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류는 하야토에게 오래 기다렸냐며 사과하고 묻습니다. 하야토는 걱정을 무시하고 류에게 옷에 얼마나 신경 썼는지 묻습니다. 류는 세이카와와 의장님이 옷에 신경 썼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설명합니다. 타카는 가테로의 손을 잡고 축제 가판대로 달려가며 류는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하야토는 타카를 혼내서 더 큰 문제를 피하려고 생각합니다. 가테로는 솜사탕 제작기에 매료되어 솜사탕이 돌아가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봅니다. 타카는 즉시 솜사탕을 먹어치우고 가테로는 남기려고 하지만 류는 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타카는 복권 게임에 매달린 줄에 다양한 장난감, 영웅 변신 벨트 등을 포함한 부스를 발견한다. 부스 직원이 타카와 가테로에게 당첨 기회를 제안한다. 하지만 류와 하야토는 즉시 그들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들은 실속 있는 음식을 먹기로 결정하고 타카는 반대한다. 그들은 복권 게임의 줄이 장난감,
특히 새롭고 비싼 게임기와 연결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타카는 울기 시작하며 솜사탕 막대를 흔든다. 유제타는 금붕어 부스에서 류와 하야토에게 인사한다. 류가 묻는다.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리고 유제타는 이게 이웃집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설명한다. 그는 또 타카가 왜 울고 있는지 묻는다. 타카가 복권 게임을 하고 싶다고 말해요. 유제타는 타카와 카테로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금붕어 잡는 도구를 주지만 돈을 요구해요. 할인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요. 하야토는 그의 세일즈 방식에 대해 언급해요. 타카는 금붕어를 잡는 것보다 줄을 당기겠다고 고집하고 하야토는 그에게 조용히 하거나 유제타와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요. 타카는 깜짝 놀라요. 하야토는 그에게 그의 검에 대해 물어봐요. 그는 카테로를 바라보고 유제타를 보는데 유제타는 나를 보지 말라고 해요. 내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요. 류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 말에 타카는 자신이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아요. 타카는 크게 울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요. 그래서 그의 형에게 맞아요. 류는 잃어버린 검을 찾으려는 타카를 위로해요. 하야토는 그와 카테로가 축제를 즐기는 동안 타카가 검을 찾는 것을 도와주자고 제안해요. 류는 친구로서 타카를 도와주고 싶다는 진심을 표현하지만 하야토는 침묵해요. 그로 인해 류는 하야토가 자신을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요. 하야토는 타카가 자신의 형제가 아니라면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암시한다. 타카는 다시 울고 리우는 형을 방어한다. 그들이 검을 찾고 있을 때 리우는 마지막 도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쉰다. 타카는 잃어버린 검을 위해 계속 울고 솜사탕 제조기는 그들을 축제 동안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분실물 보관소로 안내한다. 분실물 보관소에서 그들은 많은 여자들의 둘러싸인 야기를 발견한다. 그는 이 부스를 관리하는 책임자다. 리우는 야기에게 타카의 잃어버린 검에 대해 알리고 야기는 타카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고 코피가 나기 시작한다. 리우는 걱정하지만 야기의 친구 네즈는 항상 그런 일이 발생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그는 그들에게 검을 찾기 위해 상자를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그들은 장난감 검을 살펴보지만 타카의 검은 없다. 그는 자신의 검을 잃어버려서 매우 슬퍼하고 있다. 하야토는 충분히 찾았으니 이제 포기할 때라고 제안한다. 타카는 포기할 수 없다며 형에게 혼자서 찾으라고 말한다. 류는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말라고 반대하지만 하야토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하야토는 타카에게 혼자서 검을 찾거나 복권 게임에 함께 참여할 선택을 제안한다. 하야토는 타카에게 수색을 도와준 류에게 감사하라고 상기시킨다. 타카는 잃어버린 검을 생각하며 결국 포기를 고려한다. 그들은 복권 게임을 하러 가기로 결정한다. 타카는 어떤 끈을 당겨야 할지 고민하고 형은 빨리 하나 당기라고 하지만 류는 천천히 생각할 시간을 주라고 조언한다. 갑자기 카테로가 충동적으로 끈 하나를 당기고 타카의 검이 함께 나온다. 그는 자신의 검을 되찾아 매우 기뻐하고 있다. 하야토는 부스 직원과 대면하고 직원은 타카의 검을 훔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사과의 의미로 게임을 주고 이를 할머니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카테로는 쭈그러진 솜사탕에 실망한다. 다음 날 그들은 모두 해변으로 간다. 미도리, 타카, 그리고 타쿠마는 완전히 즐기고 있는 반면 키린과 카즈마는 울고 있고 카테로는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다. 류는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때 유제타가 나타나서 그들은 깨끗하게 즐기는 쪽과 해변은 별로인 쪽으로 나뉘었군요라고 말한다. 류는 그러고 나서 수영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유제타는 나는 그냥 즐기러 왔고 수영복도 입었고 낮잠도 자려고 한다고 대답한다. 그는 하야토에 대해 묻고 류는 물 쪽을 가리킨다. 키린의 엄마가 뒤에서 나타나 류를 놀라게 한다. 다른 엄마들도 도착해서 너희도 수영을 즐기고 와도 괜찮다고 오늘은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게. 시즈키가 말하길 이나마타에게 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녀에게 잠깐의 휴식을 주고 싶어서.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그때 이나마타가 나타나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녀가 학교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모두 놀란 표정이야. 유제타는 그녀가 학교 수영복을 입었다고 장난꾸러기라고 부르고 시즈카는 그를 때려. 유카리는 여자애들은 예뻐야 한다고 말하고 예오이도 동의해. 그래서 시즈카가 말하길 너를 위해 비치스트를 사자고 해. 유카리는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과자를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해. 이나마타는 부인하려고 하지만 할 수가 없어. 유제타는 그런 상황에서는 거절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엄마들이 서둘러 이나마타를 수영복 가게로 데려가는 모습을 본다. 나중에 아이들이 옥수수를 먹으며 즐기고 있을 때 유제타는 류에게 왜 수영하러 가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는 카츠로가 아직 바다에 익숙하지 않다고 답한다. 나는 여기서 그와 함께 있을 것 같아. 유제타는 뭐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고 말한다. 그는 카즈마를 물에 넣어보며 확인하는데 바로 울기 시작한다. 류는 겁먹은 카츠로를 물속으로 데려가며 아이들이 떠내려갈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는 얕은 곳에 머물며 카츠로를 안전하게 지키고 바다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아이들은 그들을 충격받은 듯 바라본다.
갑자기 큰 파도가 그를 덮친다. 류는 물속에 떠서 가테로를 물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테로는 더 무서워하고 있어요. 해변으로 돌아와서 류는 기침을 하며 바다는 무섭지 않다고 가테로를 달래려고 해요. 유제타가 말하길 너 설득력 하나도 없다고 친구. 아이들은 류가 거의 익사할 뻔한 걸 놀리며 웃어요. 그래서 류는 대신 모래놀이 하자고 제안하고 아이들이 동의해요. 쌍둥이들이 큰 모래산을 만들어요. 타카는 구멍을 파고 유제타는 모래를 던져서 맞았다고 불평해요. 가테로도 모래더미를 만들어요. 류는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게 행복해요. 그러나 파도가 해변에 부딪혀 그들의 창작물을 파괴하고 타카는 크게 울기 시작한다.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 주스를 가져오고 타쿠마와 카즈마는 그것을 마시게 되어 행복해 보인다. 타카는 주스를 하나 받자 울음을 멈춘다. 카테로는 자신의 잔을 바라보고 타카는 그것을 빨리 마신다. 류도 하나를 제안받는다. 그는 카테로에게 같이 마시자고 한다. 갑자기 하야토가 나타나 그들을 놀라게 하고 카테로의 잔이 떨어진다. 하야토는 사과의 의미로 그에게 해초를 건넨다. 시즈카는 그를 때리며 카테로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건지 묻는다. 류는 자신의 음료를 카테로에게 준다. 그녀는 그렇게 말한 후 모두 잠시 그녀를 응시한다. 그녀는 옆머리로 묶은 분홍색 꽃무늬 비키니를 입고 있다. 하야토는 그냥 수영복이야라고 말하며 시즈카는 한숨을 쉰다. 류는 귀엽다고 말하며 특히 무늬가 마음에 든다고 하자 모두가 헷갈려하자 그는 설명한다. 꽃무늬는 가테로의 내부 튜브와 어울린다고. 다른 엄마는 이 나이 때 여자아이를 칭찬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시즈카는 내 아들은 무심하다고 한다. 여인은 웃으며 아다마다와 기린이 어울린다고 하며 행복해 보인다. 바로 그때 류가 자갈 위에 가테로를 보고 거긴 앉을 곳이 아니야라고 말한다. 그는 그를 데리고 그곳에서 떠나게 한다. 그가 떠나는 동안 해변의 물이 그의 발에 닿는다. 가테로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류는 카테로가 강해지려고 할 때 꽤 귀엽다고 생각한다. 그는 그에게 가서 조개를 주워보자고 말한다. 카테로를 데려가면서 엄마들은 더운 날씨에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리고 류는 정말 덥다는 것을 곧 깨닫고 카테로는 조개를 찾는다. 나중에 카테로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잠들었을 때 엄마들은 류에게 물놀이를 하라고 말한다. 이게 가장 좋은 기회다. 하야토가 말한다. 자, 가자. 그들은 물속으로 들어가고 류는 시원한 느낌에 안도한다. 하야토가 묻는다. 너 수영할 수 있지? 그리고 류가 묻는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는 대답한다. 너가 바다를 피하는 것 같아서 수영을 못할 줄 알았어. 류는 피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가테로를 혼자 두기 싫었을 뿐이야 라고 말한다. 이게 가테로가 처음으로 바다에 온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한다. 그는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우리와 함께 해변에 갔었다. 그때 엄마 아빠가 그를 물속에 데려갔을 때 그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충분히 안심시켜주지 못해서 무서워하는 걸까? 하야토가 그를 때려서 그가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 류는 올라와서 하야토가 타카를 그렇게 세게 때렸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는 그를 멍청이라고 부르며 그때의 세기는 절반도 안 됐다고 말한다. 그는 그때 가테로가 무서워하지 않았던 건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류에게 멍청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 류는 그때 카테로가 일어설 수도 없었다고 인정한다. 유카리는 카테로가 깨어난 것을 알아챈다. 그는 일어나서 류를 찾는다. 그녀는 바다를 가리키며 그의 형이 물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물 쪽으로 달려간다. 그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곳에서 멈추고 형을 바라본다. 류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그는 두려움에 얼어붙고 류가 파도가 그를 덮쳤을 때 자신을 물 위에 들어올렸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물속으로 발을 내딛지만 수영은 할 수 없다. 유카리가 재빨리 그를 끌어낸다. 그는 울며 류를 향해 손을 뻗는다. 류는 물에서 나와서 말합니다. 누군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야토가 해변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가리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카테로가 자신을 위해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류는 재빨리 해안으로 수영에 돌아갑니다. 그는 카테로를 안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미안해. 내가 낮잠 자는 동안 두고 가서. 유카리는 설명합니다. 내가 물속으로 잠수하는 걸 보고 걱정했을 것 같아. 카테로는 너를 위해 그렇게 두려운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카테로가 여전히 형에게 꼭 붙어있는 동안 유카리는 너희 둘이 이렇게 가까운 게 좋다고 말합니다. 류는 미안해. 너를 걱정하게 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조개 껍데기에서 바다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며 조개 껍데기를 그에게 건넵니다. 그는 카테로가 이걸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카테로는 조개 껍데기를 귀에 대고 바다 소리를 듣고 있다. 류는 미소를 지으며 그가 조개 껍데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가 거꾸로 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음에 카테로가 해변에 올 때 바다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란다. 다음 장면에서 타카는 속상해 보인다. 류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타카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가서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코를 훌쩍이고 있어서 류는 그를 이해할 수 없다. 시즈카는 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며 낙서로 가득한 공을 보여준다. 카테로는 똥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타카가 하야토가 소중히 여기는 사인된 야구공에 똥을 그렸다고 설명한다.
류는 하야토가 매우 화를 내고 타카를 세게 때렸다고 생각하며 숨을 헐떡인다. 시즈키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말하며 회상한다. 하야토는 망가진 야구공을 바라보았고 타카는 그와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놀렸다. 타카는 맞을 것을 예상하고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하야토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쳐 엄마에게 음식을 요청하며 타카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 후에도 하야토는 타카를 계속 무시하며 학교로 떠났다. 타카는 울기 시작했고 시즈카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류는 하야토가 정말 화가 났다고 말하고 타카는 하야토의 잘못이라며 사과하지 않겠다고 울부짖었다. 시즈카는 류에게 하야토와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속 타카를 무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즈카가 보충 수업이 있어 가야 하니 아이들을 누가 돌보냐고 물었고 유제타는 여기 없었다. 그때 의장이 문을 열고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두 사람에게 즉시 움직이라고 요구합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도에 울리는 소리입니다. 시즈카와 류는 따릅니다. 그들이 나가자 카테로가 의장을 털보라고 부릅니다. 타카는 그를 노려보며 놀라지만 무릎을 꿇고 그의 코를 풀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류는 야구 동아리 연습에 가고 동아리 회원이 하야토와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야토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서 배트를 휘두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류는 그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하야토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묻습니다. 류는 그에게 타카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카테로가 내 물건도 많이 망쳤다고 말한다. 그 기분을 이해해 다시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는 카테로가 내 숙제에 낙서를 했던 때를 회상한다. 또 다른 때에는 2주 동안 만든 내 성냥개비 섬을 망가뜨렸다. 최근에는 내 전화기를 변기에 빠뜨렸는데 그 안에는 엄마와 아빠의 이메일이 있었다. 하야토가 그를 토닥이며 눈물을 닦는다. 그는 사고였으니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한다. 하야토는 타카와의 내 상황은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물건 자체에는 신경 쓰지 않지만 타카는 악의적이다. 그가 아직 미안해하지 않는 걸 알아. 그런 버릇없는 애와 함께라면 그냥 참고 있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의장님은 타카의 이야기를 듣고 타카는 하야토가 자신과 놀지 않았다고 울먹이며 비난한다. 그녀는 그에게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타카는 자신의 장난감인 검을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그녀는 검을 가져가서 이카와에게 망치를 가져오라고 요청하는데 이는 타카를 화나게 한다. 그녀는 망치로 검을 부수려 하다가 타카가 그만해달라고 애원한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수지 않고 너가 내 형과 그렇게 했던 거라고 말하며 그의 검을 돌려준다. 그가 정말로 잘못한 게 없었는지 묻자 타카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다. 류가 돌아오자 의장님은 세이카와에게 가야 한다고 말한다. 방과 후 류는 타카에게 하야토에게 사과하러 가고 싶냐고 묻고 타카는 놀랍게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들은 야구부 연습장에 도착하고 타카는 류 뒤에 숨는다. 하야토는 그를 노려보다가 돌아서서 떠난다. 타카는 그를 따라 달리며 기다려달라고 외치지만 미끄러져 넘어진다. 하야토는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서두르지 않으면 나간다고 말한다. 그는 즉시 형에게 달려가서 크게 외치며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야토는 그를 때리고 나서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는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류는 형제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고 카테로는 그의 손가락을 꽉 잡고 있다. 모리나미야 아카데미는 오늘 문화제를 개최한다. 어린이집에서는 아기들이 참여하는 다과 코너를 마련하기로 했다. 류의 전단지는 손님들에게 아이들이 주스를 쏟기 쉽다고 경고하는데 유제타는 이것이 사업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카테로가 주스를 들려고 하지만 바닥에 있는 주스에 미끄러져 넘어지기 시작한다. 타카가 카즈마와 부딪히고 카즈마가 타쿠마와 부딪히면서 모두 주스를 쏟는다. 그들은 모두 바닥에 누워 귀여운 채소 의상을 입고 있다. 유제타가 의상을 만들었다. 그는 리우를 위해 거대한 옥수수 이삭도 만들었다. 리우가 의상을 입고 있을 때 유제타는 아이들의 아버지도 오늘 온다고 말한다. 키어런은 신나서 말한다. 내 아빠도 온다. 갑자기 키어런의 엄마가 나타나 리우를 놀라게 한다. 그는 땅에 쓰러지며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이라고 말한다. 타카가 내가 너를 옮길게 라고 말하지만 구르기 시작하면서 실패한다. 카테로가 눕고 리우와 함께 구르며 유제타가 그들의 사진을 찍는다. 하야토가 나타나서 왜 가인트콘이 문을 막고 있는지 물어보고 그게 리우임을 깨닫는다. 그 후 키어런의 엄마가 긴급한 일 때문에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키어런은 눈물이 난다. 그녀는 키어런에게 아빠가 여기 올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예오이는 리우와 다른 사람들에게 남편에 대한 부탁을 한다. 한편 예오이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두 소녀에게 꽃을 건네며 어린이집 가는 길을 묻는다. 그리고 유이는 미도리의 엄마가 없어서 속상해하지만 수염난 남자가 다가와 어린이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다. 쌍둥이 배우 아빠는 팬들을 피하기 위해 덤불에 숨어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을 찾고 있다. 키어런의 아빠가 문을 열고 딸을 부른다. 그는 즉시 키어런의 사진을 찍기 시작하며
그녀의 당근 의상이 정말 귀엽다고 말합니다. 키어런이 미소를 지을 때 그녀는 더 귀엽게 보입니다. 여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너무 일찍 왔네, 내 사랑. 그러자 그는 이걸 너무 기대했어 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꽃다발을 주고 아이들 앞에서 키스를 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막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제 베이비시터들로 옮겨집니다. 알고 보니 키어런의 엄마가 다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편집증이 있어서 모두가 그들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년들이 소녀인 척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팔기 위한 높은 목소리의 소녀 목소리. 하지만 키어런의 아빠가 악수를 하려 할 때 그는 바로 그 속임수를 간파합니다. 그는 화가 나서 여이에게 왜 남자 베이비시터가 있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도 남자라는 것을 깨닫고 기분이 상한다. 미도리가 그의 다리를 물어뜯는다. 키어런이 지적한다. 미도리는 남자가 아니야. 그는 미도리를 들어 올리고 사과한다. 그는 그녀의 크고 둥근 눈을 칭찬하며 말한다. 만약 내가 30살 더 어렸다면 그녀에게 청혼했을 텐데. 류, 하야토. 유제타는 어색하게 그가 미도리를 칭찬하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소년들에게 돌아서서 키어런에 대한 그들의 의도를 묻는다. 그들은 모두 키어런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키어런도 나도 모두 좋아해라고 말한다. 하지만 타카는 나는 키어런이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하고 그녀는 반격한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묻는다. 내 귀여운 딸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냐고. 그는 딸을 짐승 같은 남자들로 가득한 방에 두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떠나려 한다. 류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가발을 쓰고 있어서 귀여운 소녀처럼 보인다. 키어런의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내가 15살만 더 어렸다면 너의 손을 청할 텐데 라고 말한다. 류는 자신의 진짜 성별을 밝힐까 고민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도리가 그의 가발을 벗기고 남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떠나려 한다. 류는 하야토에게 그를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하야토는 키어런의 아버지를 노려보며 떠나고 싶다면 혼자 떠나라고 말한다. 키어런의 아버지는 하야토에게 시선을 돌리며 그에게 접근한다. 하지만 알고 보니 하야토도 남자였다. 키어런은 그에게 머물러서 자신이 주스를 성공적으로 옮기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하며 눈물을 글썽인다. 그는 귀여운 딸에게 거절할 수 없다. 바로 그때 미도리의 아버지가 나타나 키어런의 아버지에게서 딸을 데려간다. 그들은 서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누이는 류에게 다가가서 나는 이 수염난 야생 남자에게 유카리를 잃었어 라고 질문합니다. 그가 보지 않을 때 유제타가 류의 가발을 다시 씌우고 그는 실수로 그가 여자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도착합니다. 유카리는 이누이에게 아이의 간식 판매대를 보러 왔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그녀의 남편에게 길을 안내해준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도망칩니다. 밖에 나가서 그는 자신이 본 소녀를 떠올리며 그녀가 귀엽다고 말합니다. 키어라는 드디어 자신의 주스를 선보이며 쏟지 않고 성공적으로 나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 반성합니다. 그는 감정이 북받쳐 그녀의 미래 결혼에 대해 걱정합니다. 언젠가 그녀가 어떤 바보에게 데려가질까봐. 이로 인해 그의 눈에 눈물이 더 고이고 다른 아빠들도 울기 시작한다. 류는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키어런이 카테로의 차례라고 말한다. 그녀의 아빠는 화가 나서 카테로가 누구냐고 묻는다. 류는 앉아서 카테로가 주스를 가져오는 모습을 지켜본다. 류는 카테로가 얼마나 빨리 자라고 있는지 생각한다. 조금 쏟긴 하지만 주스를 잘 전달한다. 세이카와가 나타나 류를 놀라게 하며 카테로를 칭찬하고 의장님이 손님이 있어서 올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카테로를 실망하게 한다. 세이카와가 그녀의 눈에서 후회를 느꼈다고 말한다. 류는 그녀의 감정을 추측한 것에 대해 혼나는 모습을 상상한다. 키어란의 아버지는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자고 제안하고 키어란은 아빠가 멋진 사진을 찍는다고 말한다. 엄마들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키어란의 아버지는 모두 이쪽을 보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겠다고 한다. 타카는 카테로와 함께하며 이쪽을 보지 않겠다고 한다. 귀여운 토마토 쌍둥이는 우리가 이쪽을 볼 거라고 말한다. 미도리는 크게 외치고 키어란은 귀여운 미소를 짓는다. 키어란의 아버지는 이제 시작한다고 하며 단체 사진을 찍는다. 다음 날 류는 형에게 맞은 타카를 달래려고 한다. 아이들은 하야토가 타카처럼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을 때리겠다고 위협하자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의 어머니가 나타나 아이들을 위협한 것에 대해 그를 때린다. 그녀는 유제타가 일하는 동안 잠을 자서 때린다. 하야토가 그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묻자 그녀는 아이들을 초대하러 왔다고 대답한다. 과학 실험실에서 병아리가 알에서 태어나는 모습을 보라고. 유제타는 그녀가 과학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며 시즈키가 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다. 아이들은 병아리를 보러 문으로 달려간다. 그녀는 말을 마치게 해달라고 말하며 병아리는 내일 태어난다고 한다. 아이들만 신나는 것이 아니다. 류는 병아리가 자신을 따라다니기를 원한다. 하야토가 왜 그러냐고 묻자 아이들은 이미 그를 따라다닌다고 한다. 류는 동의하며 아이들은 신나게 알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서 모두 세른의 실험실로 가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알을 지켜본다.
그들은 류를 향해 돌아서서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K라는 그것이 달걀을 보관하는 냉장고라고 생각한다. 류는 그것이 인큐베이터라고 설명하려 하지만 아이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류는 시즈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녀는 수업에 가버린다. 그래서 하야토는 주먹을 들어 올리며 들으라고 명령한다. 모두 겁에 질려서 류에게 다가간다. 류는 인큐베이터가 달걀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며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내일 병아리가 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유제타는 달걀을 바라보는 것이 지루할 수 있지만 가테로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류는 그의 작은 이마가 인큐베이터 유리창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본다. 그는 가테로를 안아들고 내일 다시 오자고 말한다. 한편 유제타는 아이들이 몸모형을 분해하는 것을 발견한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카테로가 류를 과학 실험실로 끌고 간다. 그는 과학실을 가리키며 병아리를 보자고 한다. 그때 류는 시즈카가 열정 있는 학생들은 항상 배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그들은 병아리가 태어날 막바지에 도착했다. 류와 카테로는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을 열심히 지켜본다. 시즈카는 류조차 병아리를 보며 신이 난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그녀는 두 사람을 귀엽다고 부르며 현재 자고 있는 자신의 아들들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1시간 후 시즈카는 잠이 든다. 류는 꾸벅꾸벅 졸고 있지만 카테로는 인큐베이터에 붙어 있다. 그는 병아리 하나가 날개를 내밀고 있는 것을 본다. 류는 카테로가 병아리들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깨어나고 그의 이마에서 김이 나고 있다. 그는 카테로가 병아리와 함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는다. 병아리들이 드디어 껍질에서 나왔고 카테로는 형에게 말한다. 하지만 병아리를 다시 보니 병아리가 넘어지고 시즈카가 힘들게 껍질을 깨고 나와서 쉬고 있다고 설명한다. 카테로는 형을 안는다. 그에게는 매우 감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류는 아기 동생이 태어났을 때의 자신의 감정을 되새긴다. 그는 카테로를 안고 모두에게 가자고 말한다. 나중에 병아리들은 카테로에게 각인되어 그를 따라다닌다. 아이들은 병아리들이 그를 따라오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 타카는 불공평하다며 질투를 한다. 카테로는 모두를 차지한다. 그가 한 마리를 잡으려 하자 병아리들이 흩어진다. 아이들은 병아리들을 쫓아다닌다. 류는 우제다에게 병아리를 잡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만 한 마리가 고양이가 숨어있는 창문 쪽으로 간다. 모두가 고양이가 병아리를 노리자 숨을 죽인다. 고양이가 덮치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카테로가 병아리를 보호한다. 다행히 하야토가 고양이가 병아리에 닿기 전에 잡아내고 병아리를 놓을 때 창문을 닫으라고 상기시킨다. 류는 카테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 병아리를 구하려고 했구나라고 말한다. 그리고 카테로는 병아리를 안고 미소를 짓는다. 마지막으로 류가 따라오고 카테로가 따라오고 그 뒤에 아기들이 따라옵니다. 오늘 우제다는 집에서 아프고 류에게 전화할 때 매우 불행해 보입니다. 타카는 그와 이야기하고 싶어 계속 뛰어다니고 카테로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우제다는 류에게 어린이집에 올 수 없다고 알리고 세이카와에게 대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이카와가 갑자기 나타나 류를 놀라게 합니다. 그는 오늘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너는 수업에 가도 돼. 미도리를 돌보기 위해 세이카와는 엄마가 되었으니 이제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카테로는 그의 바지를 잡고 신음으로 지지를 표현합니다. 세이카와는 그 제스처에 깊이 감동합니다. 시즈카는 타카에게 세이카와 제대로 행동하라고 말한다. 류는 가테로에게 잘 행동하라고 말한다. 다른 아이들이 와서 신나서 말한다. 저 사람은 집사야. 류는 미도리를 세이카에게 매단다. 아이들이 달려오자 그는 인사한다. 세이카는 미도를 즐겁게 하려고 드럼을 치고 류는 오늘은 우제다가 감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말한다. 키리오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어 신난다. 쌍둥이들이 세이카와 놀고 싶어한다. 타카는 멍청한 우제다가 주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재채기를 한다. 류는 수업에 가야 한다며 도움 고맙다고 말한다. 그는 떠나기 전에 아이들에게 손을 흔든다. 아이들은 그에게 손을 흔들며 나중에 보자고 한다. 이제 아이들은 너무 멀리 서 있다. 세이카와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고민한다. 카테로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 지지를 표현한다. 따뜻한 순간이다. 세이카와는 진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개를 숙이고 모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복잡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결정한다. 아이들은 이를 자신들이 이제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제 그는 아이들이 그와 편안하게 지내고 있다고 느끼며 그들이 자신을 끌어당기며 다양한 게임을 가르쳐주겠다고 말한다. 한편 우제다는 침대에 누워 아이들이 자신을 너무 그리워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들 모두가 자신 없이 울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카테로는 책을 들고 슬픈 탄다. 우제다는 거의 쉬지 못하고 세이카와의 전화를 받는다. 통화 상태가 좋지 않지만 미도리와 관련된 긴급 상황에 대한 말을 일부 들었다가 끊긴다. 그가 다시 전화하자 전화가 끊기거나 서비스가 되지 않아 걱정이 된다. 10분 전에 회상에서 미도리가 기저귀를 새서 세이카의 등에 흘리고 울고 있다. 그는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고 말하고 히어로는 기저귀를 가지러 달려가고 타카는 물티슈를 가져오러 간다. 세이카는 고마워하지만 뛰지 말라고 재촉한다. 히어런이 타카와 부딪혀 넘어지고 두 사람이 물에 흠뻑 젖은 기저귀를 떨어뜨린다.
그들은 울기 시작하지만 세이카는 당황하지 말라고 하고 미도리와 관련된 긴급 상황이니 우제다에게 여분의 기저귀를 부탁한다. 그러나 미도리가 그의 전화를 때려서 떨어뜨리고 물에 빠진다. 키어런이 모든 게 타카의 잘못이라고 울기 시작한다. 타카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외친다. 미도리도 크게 울고 있다. 모두가 우는 모습을 보고 쌍둥이들도 울기 시작한다. 베이비시터 클럽은 카테로를 제외하고 울음 클럽이 된다. 세이카와가 미도리를 눕히고 책임을 지며 안경을 고쳐 쓰고 소매를 걷어 올린다. 그가 천을 들고 있다. 한편 류와 그의 반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조깅을 하고 있다. 갑자기 한 남자가 땅에 쓰러져 류를 놀라게 한다. 곧 그는 그 남자가 우제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전히 몸이 좋지 않지만 미도리의 긴급 상황에 대해 알고 싶어 안달이 난다. 류와 하야토가 그를 도와 데이케어 방으로 데려간다. 하지만 미도리는 세이카와의 노력 덕분에 천으로 된 기저귀를 착용하고 더러워진 옷도 세탁해서 전혀 괜찮다. 우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한다. 타카와 키어런이 그에게 우리가 괜찮다고 말한다. 가서 쉬어라. 카테로가 레몬차를 마시라고 하고 쌍둥이들은 우사에게 빨리 나으라고 말한다. 우제다는 감정이 북받치고 하야토가 말한다. 너는 좀 나이 들어서 울기에는? 우제다는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지만 미도리가 그의 바지를 잡아 끌어당긴다. 세이카가 말하길 미도리가 그의 부재를 가장 걱정했다고 한다. 그때 미도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는 얼굴을 붉힌다. 류는 미도리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는 것에 놀란다. 다음 날 유카리는 미도리를 안고 투덜거린다. 그녀는 미도리의 첫말은 엄마 또는 아빠여야 하니까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유제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미도리가 웃는다. 다음 장면에서 유키는 덕구방을 몰래 돌아다니며 공을 가지려고 한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자신에게 말한다. 나는 류를 엿보러 온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는 안을 엿본다. 타쿠마가 그녀를 발견하고 류가 밖을 보기 직전 그녀는 급히 숨는다. 이노마타가 나타나서 왜 덤불 뒤에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나는 류를 엿보는 게 아니야. 공 때문에 여기 있었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사라졌고 카트는 그것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이노마타는 변명하지 말라고 해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지며 혼자서 아이들과 노는 게 부끄럽다면 같이 놀아줄게요라고 말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자 그녀는 떠나기 시작해요. 유키는 그녀를 멈추며 나는 어린아이들과 노는 게 힘들다고 말해요.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창문을 열자 이노마타가 나서서 류에게 유키가 어린아이들에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요. 그녀는 유키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안내하고 타쿠마는 창문에 오르려 하고 류가 그를 막아요. 이노마타는 그녀에게 미래를 위해 아이들에게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녀는 얼굴이 붉어져요. 방 안에서 유키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기린이 그녀에게 이름을 묻자 그녀가 자신을 소개한다. 아이들이 모두 동시에 자기소개를 시작해서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다. 류는 아이들이 유와 편하게 지내는 것 같다고 말하며 그녀를 당황하게 한다. 기린이 가슴에 뛰어올라 엄마들처럼 느껴진다고 말하자 유키가 얼굴을 붉힌다. 다른 아이들도 만지고 싶다고 요청한다. 류와 이노마타가 재빨리 제지한다. 유제타는 아이들의 에너지를 돌리기 위해 산책을 제안하고 아이들은 신나서 문 쪽으로 달려간다. 산책을 위해 각 10대는 한 아이와 짝을 이룬다. 기린이 이노마타에게 내 손을 꽉 잡고 절대 놓지 마라고 말한다. 유제타는 타카의 손을 잡으며 나는 너를 원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류가 쌍둥이에게 함께 가자고 요청하고 그들은 동의한다. 카테로가 류를 바라보고 류는 유키에게 카테로의 손을 잡으라고 말한다. 그는 가장 차분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요청하고 그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유키와 카테로는 손을 잡고 걸으며 그녀는 그가 정말 귀엽다고 생각하며 감동한다. 그녀는 과거에 아이들이 그녀를 돌리거나 치마를 들어올리려 했던 기억을 떠올리지만 카테로 같은 아이들과 함께 있어 마음이 편해진다. 그녀는 카테로가 류와 함께하지 못해 거부당한 기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그가 울고 있다고 생각하고 손수건을 꺼내서 닦아주려 한다. 하지만 단지 콧물이 흐르는 것일 뿐이고 그녀는 놀란다. 그래서 타카가 와서 그녀의 치마로 코를 닦기 시작하고 류가 그를 멈춘다. 키린이 유키에게 달려와 손을 내밀라고 요청한다. 그녀는 그녀에게 벌레를 건네는데 그로 인해 유키는 충격을 받아 기절할 뻔하며 생각한다. 나 절대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겠어. 류나 이노마타처럼. 그녀는 간호사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류가 나타나서 깨어났냐고 묻는다. 그녀는 일어나서 얼굴이 붉어지며 묻는다.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유제타가 데려다 줬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지금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속상한 기분이 들어서 류에게 말한다. 미안해요. 저는 어린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며 말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 정말 힘들어. 나도 콧물이나 더러운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익숙해졌을 뿐이야. 나도 소년일 때 벌레를 보면 혐오스러웠어. 그는 설명한다. 아이들은 놀 때 주저하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낄 거야. 바로 그때 유제타가 창문을 열고 말한다. 아이들은 사과하고 싶어해. 키어런은 후회스럽게 묻는다. 꽃은 벌레처럼 무섭지 않죠?
유키는 꽃을 받고 고마워한다. 모든 아이들이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류에게 이노마타가 어디 있냐고 묻고 그는 방금 떠났으며 너에게 미안하다고 전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이노마타를 잡으러 달려가는데 그녀는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망친다고 생각하며 속상해한다. 바로 그때 유키가 뒤에서 안아주며 모든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고 하자 이노마타는 얼굴이 붉어지고 애정을 느낀다. 다음 장면에서 류의 친구가 전화해서 영화에 같이 가자고 초대한다. 그는 거절하는데 왜냐하면 가테로를 돌봐야 하기 때문이다. 세이카와가 나타나서 말한다. 내가 돌봐줄 테니 너는 가도 돼. 떠나기 전에 류는 세이카와에게 동생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하고 가테로에게 외출하는 동안 착한 아이가 되라고 말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세이카와는 류에게 카테로를 자신의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카테로의 손을 잡고 작별 인사를 한다. 류가 떠난 후 카테로는 그가 없어서 슬퍼하고 세이카와는 그에게 간식을 가져다 줄까 물어본다. 하지만 카테로는 고개를 흔든다. 그의 간식 전략은 카테로의 기분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놀자고 제안하기로 생각한다. 그는 화분에서 고양이 풀 같은 식물을 꺾어 카테로 앞에서 흔들어 보인다. 그러자 카테로는 즉시 반짝인다. 계속 흔들기 시작하자 카테로는 흥분하여 얼굴이 붉어진다. 그는 식물을 들고 카테로는 즉시 그것을 잡는다. 한편 류는 친구들과 만난다. 하야토도 얼굴에 물린 흔적이 있어요. 류가 묻기를 여자애와 함께 있었어. 하야토가 설명하길 형이 물어서 때린 거라고 해요. 이제 무서운 좀비가 여자아이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리기 시작해요. 류는 이 무서운 장면을 친구들과 함께 지켜보는데 류와 하야토를 제외한 모두가 극도로 무서워하고 있어요. 저택에서 세이카와가 공에 류를 그려 던져요. 카테로가 공을 가지러 달려가지만 잡으려다 실수로 밀쳐버려요. 그리고 그 공을 따라 저택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카테로가 모퉁이를 돌자 세이카가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말해요. 그는 결국 큰 창문이 있는 방에 들어가게 돼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책의 페이지가 테이블 위에서 휘날린다. 세이카와가 공을 집어들고 카테로에게 준다. 그는 이것이 의장님의 고인이 된 아들과 그의 아내의 도서관이라고 말한다. 그는 의장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여기 와, 세이카와, 내가 너에게 농담 모음을 읽어줄게라고 말했던 순간을 회상한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만 너의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그는 또한 의장님이 자신에게 도서관 청소 그만해. 더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 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한다. 하지만 나중에 그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을 두 사람을 위해 도서관을 환기시키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카테로가 자신을 부르는 동안 테이블 위에 책을 집어든다. 그는 책을 내밀고 세이카와는 읽어주길 원해 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의장님이 차에서 내려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그녀는 도서관에서 아들과 그의 아내를 발견하고 놀란다. 하지만 곧 그것이 세이카와가 카테로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임을 깨닫는다. 저녁에 류는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달려간다. 동시에 세이카와와 카테로는 류의 도착을 기다리며 문 앞에 서 있다.